코로나19 대한 제약산이 나오면서 이제 그에 따른 이제 부담이 좀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 경기를 좀 살리고자 했는데 그 효과가 좀 반감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조금 아쉽긴 합니다. 아, 정광 목사죠? 사랑제일교회인가? 거기서 확진자 수가 폭증을 했어요. 폭증을 했고 그것이 지금 시장에서는 이제 다소간의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을까라고 이제 다들 걱정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 부분하고 뭐 특히 여러분들이 제일 걱정하시는 부분이 이 부분이니까 이 부분을 제가 한번 집중적으로 좀 분석을 드릴 거고요. 결론부터 제가 말씀드릴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지수 조정 장세, 숨고리 장세 나오잖아요. 이거 위기 아니고요. 기회 관점으로 보세요. 기회 관점으로 보자. 요거 말씀드리고 제가 이미 이제 3일 연휴가 진행되기 전에 이 조정 장세는 위기 아니다. 위기 아니고 기회의 관점으로 보자라는 얘기도 제가 충분히 설명드렸었죠. 충분히 설명드렸기 때문에 왜 그런지에 대해서도 제가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왜 그런지에 대해서도 제가 설명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이제 주식이라는 건 그래요. 무턱대고 뭐 위기 아니고 기회다라 그래가지고 그 말을 듣고 하는 것보다는 왜 항상 주식은요 왜라고 하는 부분들을 꼭 체크를 하셔야 돼요. 많은 전문가들, 많은 매니저들이 뭐 주가 올라갈 겁니다. 떨어질 겁니다. 이 종목 괜찮습니다. 라는 얘기를 하죠. 그럼 반드시 왜라는 그런 퀘스천 마크를 반드시 다실 줄 아셔야 돼요. 퀘스천 마크를 다르려면 그만큼 주식에 대해서 공부도 좀 해야 되고 주식을 좀 알아야 되는데 그게 좀 약하죠. 하지만 어쨌든 간에 노력은 계속 해야 됩니다. 항상 제가 말씀드린 주식은요. 공부입니다. 공부. 공부 많이 하셔야 돼요. 저도 증권시장 입문한 지 29년이라 했습니다. 예, 어서 좀 오시고요. 예. 저도 증권시장 입문한 지가 29년입니다. 29년 됐는데도 불구하고 엄청나게 매일매일 공부를 해요, 여러분들. 쉬는 시간, 쉴 때마다 기업 내용 분석하고 차트 분석하고 나오는 뉴스들, 정보들 이런 것들 다 취합해가지고 앞으로 시장을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라는 부분에 대해서 매일매일 공부합니다. 여러분들도 매일매일 공부하셔야 돼요. 자, 일단 오늘 분석 내용들은 방금 말씀드린 이제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시장의 분위기 이런 것들을 제가 어, 다시 한번 분석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제 3일 연휴 이후에 시장에 대한 전망들을 해 드릴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우리가 해야 될 전략적인 부분들과 또 우리가 주목할 만한 유망 섹터들까지도 제가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번 정리를 드릴 테니까 그런 부분들도 아시고요. 여러분들 잘 따라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3일 연휴 마지막 날이고요. 또 이번 주 새롭게 시작하는 한 주간이기 때문에 좀 뭐라고 할까요? 여러분들도 새로운 마음이 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 여기다 지수도 이제 단기 상승에 따른 조정 국면에 이제 들어가다 보니까 그동안 이제 상승장에서 소외됐던 분들 많이 계시죠. 그동안 상승장에서 소외됐던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분들한테는 제가 거듭 얘기합니다. 이번 이 조정 장세가 얼마만큼 조정이 이어지고 또 얼마만큼 조정 반락세가 나올지 조정의 기간이 얼마나 될지는 아직은 여기서 단언하기는 좀 어려워요. 3일 연휴 전까지만 해도 시장이 그렇게 뭐 크게 걱정할 만한 단계는 아니죠. 조정폭도 깊지 않을 거로 봤고 조정 기간도 그렇게 길지는 않을 거로 봤는데 코로나19가 재확산세를 보이면서 변수가 좀 생겼습니다. 그래서 주식이라는 거는 변수가 생기면은 거기에 맞춰서 전략을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조정이 제가 보기에는 조정 반락폭은 깊지는 않을 거로 보여지고 있는데 조정의 기간이 조금 길어질 가능성이 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이 시장의 흐름에 맞춰서 전략적인 부분들을 잘 짜야 됩니다. 그것만 아시고 잘 따라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어서 오시고요. 예. 자,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뭐 날도 이제 장마 끝나니까 폭염이 시작됩니다. 아주 뭐 대구는 지금 36도, 37도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36도, 37도는 뭐 말 그대로 뭐 찜통인데 건강 관리 잘 하시고요. 그래도 뭐 경제는 돌아가고 세상은 돌아갑니다. 거기에 맞춰서 우리도 여러분들도 어, 우리 건 챙기고 그죠? 챙길 수 있는 건 챙기면서 또 건강도 챙기면서 여러분들 어,
승부 거셔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자, 그래요. 어서 오세요. 자, 좋습니다. 자, 지금부터 진행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아, 시장이 뭐라고 할까요? 음, 이제 단기 상승에 따른 이제 조정이 딱 시작되는 그런 구간입니다. 단기 상승에 따른 조정이 딱 시작되는 구간입니다. 요 정도 조정 가지고 우리가 무수할 만한 그런 단계는 일단 아닌데, 그러나 요 정도의 조정이 나오면서 우리는 이번에 시장 자체가 조금씩 조정 국면에 들어가고 있으니까 이번 이 조정 국면을 어떻게 활용할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집중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우선 자, 여러분들 잘 보세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분명히 제가 얘기했습니다. 한 기수의 한 큐를 중심으로 해서 제가 여기 이 대바닥권부터 그죠? 지난 3월 19일 코스피 지수 1439포인트 저점 찍고 올라올 때부터 지금 여기까지 그죠? 여기까지 예, 그 유튜브 녹화되고 있습니다. 예. 코스닥 지수가 코스피 지수가 무려 1000포인트가 올랐습니다, 여러분들. 1439포인트에서 2400선까지 갔습니다. 무려 1000포인트가 1000포인트 여러분들. 코스피가 1000포인트가 올랐어요, 여러분들. 1000포인트. 그죠? 코스닥은 예. 코스닥은 100% 더블이 올랐습니다. 100%가 올랐어요, 100% 여러분들. 엄청난 강세입니다, 여러분들. 그죠? 100%. 그죠?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과연 코스닥 지수가 저점에서 무려 100%라는 폭등세가 나올 동안 또 코스피 지수가 1000포인트라는 급등세가 나올 동안 여러분들의 계좌는 어떤가라는 것을 분명히 보셔야 돼요. 분명히 보셔야 됩니다. 그동안 상승장이 연출될 때 제가 여러분들한테 TV 방송을 통해서 또 무방을 통해서 참 시장에 대해서 많이 분석드렸어요. 이 장은 위기 아니고 계속해서 제가 얘기했죠. 떨어지는 구간부터 제가 주도주에 대한 분할 매집과 그리고 이삭주기 전략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렸고 이 구간에서 수도 없이 시장에 대해서 긍정적인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안 죽습니다. 안 죽습니다. 아마 요 구간부터 아마 곧버스 얘기하는 사람 많았었죠. 곧버스. 장세 폭락. 그죠? 폭락에 대비를 해가지고 ETF 인버스를 매수하는 곱하기 2 곧버스를 매수하라. 이런 얘기들 이때 많이 나왔었죠. 저는 이때도 TV 방송과 그리고 한규수의 한큐 그리고 무방을 통해서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이 구간에서 저 여러분들한테 지수 조정 가능성에 대해서 한 차례도 얘기한 적이 없어요. 분명히 V자 상승 가능성에 대해서 꾸준하게 얘기했습니다. 악재가 없다. 코로나19 백신 치료제 만들어질 것이다. 중국과 한국은 코로나를 어느 정도 잡고 있기 때문에 유럽과 미국도 코로나가 확산되고는 있지만 조만간에 잡을 것이다라는 기대감 때문에 증시는 무너지지 않는다. 여기다가 엄청난 유동성 때문에 이 장은 완만하게 V자 반등 가능성이 높다. 계속 여러분들한테 얘기했습니다. 왜 그래요? 주가라는 거는 뭐냐면 미래 가치가 반영되기 때문에 그래요. 미래 가치. 미래 가치. 코로나19로 인해서 이때 글로벌 경기는 초토화 상태이지만 그러나 코로나를 잡기 위한 글로벌 국가들의 대규모 유동성 공급과 그에 따른 경쟁적인 치료제와 백신 개발이 이와 같은 V자 반등 가능성을 이끌 것이다라는 측면에서 여기서 저는 단 한 차례도 시장의 조정 가능성을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요 정도 구간에서 제가 단기 조정 가능성 정도는 얘기했었죠. 그러나 이것도 짧은 조정 가능성을 제가 얘기한 것이고 지금까지도 저는 시장에 대해서 부정적인 얘기를 한 적이 거의 없어요. 무려 지수가 코스피가 1000포인트가 올랐고 코스닥은 무려 100% 더블이 올랐습니다. 그죠? 막말로 그냥 코덱스 150일 레버리지만 들고 있었어도 코스닥 레버리지만 있어도요. 이게 더블 이상의 폭등세가 난다는 거예요. 그죠? 더블이 뭡니까? 따더블이죠, 여러분들. 음. 이게 시황이에요, 여러분들. 이게 시황. 시황입니다. 제가 분명히 얘기드렸죠. 지금도 아마 이번에 지수 조정 나오니까 여기서 이제 곧버스를 매수하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물론 곧버스를 단타 차원에서 매수하시는 건 나쁘진 않습니다. 나쁘진 않은데 곧버스를 매수하신 분들은 이번에 분명히 곧버스 매수하신 분들은 매도 포인트 잡으셔야 돼요. 예, 어서 오십시오. 곧버스 잡으신 분들은 분명히 매도 포인트 잡으셔야 돼요.
이제 여기서 조정 구매에 들어간다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여기서 폭락 나온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여기서 이제 곧버스 더 들어가겠죠? 죽는 겁니다. 짧은 조정 가능성은 있습니다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이런 폭락 장세는 나오지 않습니다. 곧버스를 들고 있는 분들은 이번 이 조정 장세를 통해서 물량을 털고 나오는 그런 기회로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셔라 라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이 폭등 장세가 나올 때 곧버스를 가지고 있던 분들은 손실이 엄청나게 나죠. 빨리 손실 만회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반등 나올 때 곧버스로 물량을 털고 나오시는 그런 기회로 활용하시 바라고, 무료 지수가 100% 폭등 장세가 나오는 동안 여러분들의 계좌를 잘 보세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계좌가 지금 얼마만큼 잘 불어나고 있는지, 시장의 흐름만큼 여러분들의 계좌가 불어나고 있는지, 아니면 시장에서 철저하게 소외되고 있는지 제가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개인 투자가들의 99% 이상은 철저히 이 상승장에서 소외되고 있습니다. 또 왕따 되고 있대, 왕따. 그죠? 지금 곧버스만 들고 있는 분들만 하더라도 곧버스 들고 있는 개인 투자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여러분들. 여기 이분들이 다 왕따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죠? 곧버스를 들고 계신 분들이 왕따가 되고 개인 투자가들은 거의 99% 이상 거의 다 소외가 됩니다. 제가 분명히 얘기 드렸잖아요. 이 강세장이 절대 돈을 많이 버는 장세이고 시장이 좋은데도 불구하고 우리 개인 투자가들이 소외되는 이유가 있다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었죠. 응? 주식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시세 원리를 몰라요. 그죠? 그리고 나서 주도주는 제가 얘기했죠. 주도주. 응? 주도주하고 주변주와의 차이를 너무 몰라요. 네, 주변주. 그죠? 네, 파바로님 어서 오시고요. 주변주하고 주도주의 차이를 너무나 모릅니다. 주변주들은 그랬죠. 계속해서 지수는 상승하는데 주변주는 못 갑니다. 근데 이 주변주 차트상으로 주가가 안전해 보니까 개인들은 다 여기 있는 거예요. 손실은 안 납니다. 장이 좋으니까. 그러니까 조만간에 내 종목도 가겠지라는 기대감 가지고 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얘는 안 갑니다. 근데 계속 가는 종목은 뭐예요? 계속 주도주죠. 주도주는 처음에는 50, 10% 올랐다가 20% 올랐다가 50% 올랐다가 100% 오르다가 200% 오르고 300% 오르고 나중에 1000%까지 갑니다. 그런데 그 주도주는 뭐라 그랬습니까? 1%에서 3%밖에 안 된다 그랬죠. 종목 수가. 그죠? 20개에서 60개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주도주가 많이 올리니까 쫓아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쫓아가니까. 못 쫓아가요. 못 쫓아갑니다. 무서워서 못 쫓아가요. 그걸 제가 알아요. 그래서 개인 투자가들이 강세장이 와도 돈을 못 버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응? 여기서 제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과감해라. 과감해야 됩니다. 응? 예, 어서 들어오세요. 예. 과감해야 됩니다. 과감해야 되고요. 과감하려면 어떻게 돼요? 알아야 돼요. 알아야 됩니다. 알아야 되는데 이 알아야 되는 거를 하루아침에 알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한 대표가 여러분들한테 무방을 통해서 지금 수개월 동안 줄구장창 여러분들한테 얘기한 겁니다.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만 이 조정 장세를 이번엔 절대 놓치시면 안 돼요. 왜? 제가 분명히 했죠. 1차 상승에 따른 기간 조정을 보이고 나서 2단 반등이 막 시작되는 구간이에요. 그리고 이 지금 조정은요. 2단 상승이 시작되는 구간에서 나타나는 일시적인 조정이기 때문에 이 조정이 끝나고 나면 시장 반등이 상당히 강하게 나옵니다. 1차 상승 때보다는 2차 상승 때의 상승 기울기가 훨씬 더 가파라져요. 1차 상승 때의 위치로 비교를 하게 되면 어디냐? 여기입니다. 급락 후에 1차 반등이 나타나고 이렇게 출렁출렁 거렸죠. 그리고 올라갔죠, 여러분들. 그죠? 이런 식으로. 그죠?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2차 상승이 시작된 상태에서 첫 번째 나타나는 조정이기 때문에 이 짧은 조정이 나오고 나서 반등이 나올 때 상당히 탄력적인 반등이 나옵니다. 이 눌림목 조정, 이 숨고리 장세를 절대적으로 놓치면 안 돼요. 지수가 100% 올랐습니다. 100% 여러분들. 적어도 여러분들의 계좌가 이 구간에서 100% 이상의 수익이 나 있어야 되는 거예요. 100%까지 아니더라도 적어도 계좌가 50% 이상의 수익은 나 있어야 이 시장에서 소외되지 않고 여러분들이 수익을 내고 있는 겁니다. 그죠? 그럼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그죠? 지금은 질문하지 마세요. 지금 하지 마시고요. 조금 이따 뒤쪽에서 하세요, 뒤쪽. 그래서
현재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아야 될 건 뭐냐면 1차, 2차 상승이 막 시작되고 있는 구간에 첫 번째 나오는 조정이기 때문에 이 조정을 절대적으로 놓쳐서는 안 된다. 기술적인 측면을 먼저 말씀드릴게요. 오늘 시장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릴게요. 기술적인 부분하고 기본적인 부분들을 제가 설명드릴 겁니다. 그리고 수급적인 부분까지 볼게요. 요 세 가지가 시황 분석의 기본입니다. 요 세 가지가 시황 분석의 기본이에요. 요 세 가지를 제가 설명을 드릴 거니까 보시고 요거 끝나고 나면 제가 요거 끝나고 나면 섹터 업종 섹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섹터를 보고 그 안에서 이제 유망 종목, 유망 볼만한 유망 섹터가 어디가 될 것인가, 유망 종목까지도 제가 분석을 드릴 테니까 그렇게 알고 따라오세요. 자, 일단 기술적인 측면은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렸죠. 코스피 지수 이거 여러분들께 분명히 설명드렸습니다. 그죠? 한국 증시가 1900에서 2200선 사이 무려 13년의 기간 동안 박스권의 가두리 장세에 갇혀 있었습니다. 2003년에서 2007년 5년 대세 상승 이후에 미국의 서프라임 사태로 인해서 급락세를 보였던 시장이 다시 회복세를 보긴 했습니다만 어때요 지금 여러분들? 1900에서 2000선 사이에 박스권에 긴 시간 동안 엄청나게 긴 시간 동안 10년 동안 갇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 증시 올라오고 있는 거 보세요 여러분들. 엄청나죠 여러분들. 무려 5개월 동안 반등 나온 거예요. 5개월 동안. 그리고 여러분들 제가 한기수의 한 큐를 보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한기수의 한 큐를 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제가 월봉 차트를 중심으로 제가 요때 많이 설명드렸었죠. 이때 커다란 장대 음봉이 나오고 아래 꼬리를 길게 달았다. 그래서 여기가 바닥이 되고 한 5개월 정도 옆으로 기었다가 올라갔죠. 근데 여기서 무려 1년 반 동안 떨어졌기 때문에 5개월 동안 옆으로 긴 거다라는 얘기 됐었죠. 그런데 여기는 3개월 만에 주가가 폭락이 나왔고 조정 기간이 짧았기 때문에 그냥 V자 반등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는 얘기 드렸을 겁니다. 완벽하죠 여러분들. 예. 이때도 미국의 서프라임 사태 이후에 5개월 횡보세를 보이고 나서 V자 반등세가 나타났고 미 코로나19로 인해서 폭락세를 보였던 한국 증시는 긴 아래 음봉이죠 여러분들. 요거 제가 여러분들 많이 설명드렸었죠. 요거 큰 음봉 바닥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얘기 해드렸습니다. 결국 어떻게 여러분들 V자 상승 나오는 거 보세요. 완벽하죠 여러분들. 요때 한번 여러분들 그 3월 중순 정도에 있었던 3월 중순 이후부터 해가지고 유튜브에 가셔가지고 한 큐 한번 다 보세요. 한번 시황 분석 보시면 요때 요 차트하고 제가 비교 분석을 많이 드렸을 겁니다. 요때도 이렇게 큰 장대 음봉이 나오면서 아래 꼬리를 만들었기 때문에 지수 바닥 가능성이 크다라는 얘기 됐었고 여기도 지금 이렇게 커다란 장대 음봉이 나왔기 때문에 지수 바닥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 해드리는 겁니다. 대신에 여기는 하락 조정의 기간이 무려 1년 반이기 때문에 5개월 횡보한 것이고 지금은 3개월밖에 안 됐기 때문에 V자 반등 가능성이 크다라는 얘기 드린 겁니다. 정확하게 올라오죠 여러분들. 응? 여러분들이 여기서는 또 한 가지 알아야 할 게 뭐냐면 자 1900에서 2200선이라 했죠. 예. 앞에서 2007년에 여기 있던 2017년에 났던 요 흐름 뭐라 했습니까? 대세 상승이 이미 시작된 그 위치였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죠? 그 대세 상승이 시작된 위치에서 미중 간의 무역 분쟁 그리고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이라는 그런 악재 때문에 증시가 하락한 거예요. 원래는 갔다가 살짝 눌림을 주고 2단 반등이 나면서 본격적인 상승이 나와야 되는 위치였는데 그 나와야 되는 위치에서 미중 간의 무역 분쟁, 최저임금 인상 두 가지 악재가 나온 거예요. 또 이제 미중 무역 분쟁이 끝나고 나서 올라갈 만하니까 또 코로나 악재가 두 가지가 악재가 나온 겁니다. 결국엔 이 시장은 이렇게 눌림을 주고 2단 반등이 나야 되는 그런 구간인데 이 눌림 조정이 좀 깊었던 것 뿐입니다. 결국엔 이제 악재가 모두 사라졌죠. V자 반등 N자 상 패턴이죠. N자 상승 패턴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조만간에 저는 지수 직전 고점 사상최고점 저는 돌파할 거로 저는 보고 있는 겁니다. 예, 저는 현재로는 직전 고점 돌파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고점을 돌파하는 시점이 올해 안이 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죠. 충분히 올해 안에 저는 될 거라 보고 있는데 그 시점이 뭐 빨리 올지 조금 더 시간이 걸리고 나서 나올지는 좀 더 봐야 돼요. 그죠? 어쨌든 간에 직전 고점 돌파는 조만간에 이루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일단 보고 있는 겁니다. 그걸 좀 보셔야 되고요. 또 한 가지는 코스닥 지수 보세요 여러분들. 월복 차트입니다. 그죠? 예, 보세요.
코스닥 시장이 20년 내 최고가를 경신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죠. 원래는 요때 이미 신고가를 경신하면서 본격적인 반등 가능성이 높아졌던 부분이에요. 예, 어서 오십시오. 예, 본격적인 반등이 나올 만해 있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였죠. 미중 간의 무역 분쟁 그리고 이제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이라는 돌발 악재 때문에 밀렸던 겁니다. 밀렸던 거예요. 그리고 시장 살아나면서 어떻게 됩니까? 가고 있죠, 여러분들. 코스피 지수가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게 되면 코스닥도 직전 고점 950선 넉넉히 잡아서 950으로 보시면 돼요. 950포인트 여기를 돌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기를 돌파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매물 공백이죠. 20년 내 최고가가 형성되는 거예요. 매물 공백이 큽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시장의 코스닥 시장의 반등의 흐름은 더욱더 가속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죠? 그럼 기술적인 분석에서는 분명히 코스피 코스닥은 강세장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은 그런 위치예요. 다만 월봉상의 흐름은 강력한 강세장이 나올 수 있는데 지금 주봉하고 일봉의 흐름은 뭡니까? 지금 코스닥이 단기 상승에 따라서 약간 조정이 나오는 그런 위치고 코스피 시장도 단기 상승에 따른 약간의 숨고리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숨고리기가 끝나는 숨고리냐?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지수 사상 최고가 경신 가능성이 높은 상태에서 나타나고 있는 이 조정은 뭐예요? 이거 뭐 보나마나 저가 매수는 기회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동안 강세장에서 시장에서 소외됐거나 하는 분들은 이 조정 장세를 절대 놓치면 안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기술적인 측면에서도 이 조정 장세는 그렇게 깊거나 조정 기간이 길지는 않을 거로 봐요. 제가 보기엔 이 조정의 폭보다는요, 기간 조정은 길어봐야 한 1, 2주, 2, 3주 길어봐야 2, 3주 정도 될 거로 보여집니다. 그럼 이 눌림 교정을 보이고 나서 시장의 반격은 조만간에 본격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시면 되겠죠. 지금은요, 여러분들 시장이 밀집된 매물들을 소화를 해낸 과정이다 보니까 좀 힘들었는 겁니다. 말씀드렸죠. 지금 증거시장이 이랬죠. 처음에는 뭐 이거 가는 거야, 마는 거야, 가는 거야, 마는 거야 그런 걱정을 가지고 그동안 시장에 올라왔단 말이에요. 가는 거야, 마는 거야, 가는 거야, 마는 거야라고는 그런 의구심을 많은 분들이 가졌던 그런 구간이에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됩니까? 장 가네? 이거 진짜 가네? 이거 되는 쟁이네? 이제는 의구심에서 확신으로 전환한 그런 구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의구심에서 확신으로 전환을 하는 그런 구간입니다. 참 주식은 그런데 아이러니한 게 시장의 주요 매매 주체들이 시장에 대해서 확신을 가질 때 꼭 시장은 이렇게 가다가 한번 눌러요. 대중의 뒤안길에 꽃게 있더랬죠. 모든 개인 투자자들 또 막 방송 매체들이 앞으로 지수는 조만간에 사상 최고가 2600선 돌파할 거다라는 얘기를 하면은 이상하게 거기서부터 시장이 조정을 받아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최근에 신문지상에서 한 2, 3일, 3, 4일 전부터 그동안 시장이 뭐 되는 거야, 마는 거야 이렇게 막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던 신문들이 갑자기 이제 조만간에 코스피 2600 돌파한다고 얘기가 막 나옵니다. 그죠? 모두가 낙관할 때가 시장이 쉬어가는 과정입니다. 근데 더 이상 신문에서 그런 얘기 안 나오죠? 코로나 얘기 나오고 뭐 이런 얘기 나오고 이제 조정 나오니까 이제 조정 나온다고 얘기하죠. 이제 신문 보고 주식하는 거 아닙니다. 신문은 시장을 분석하는 참고 자료일 뿐이에요, 여러분들. 그죠? 자료일 뿐입니다. 예, 그래요. 잘하셨습니다. 잘하셨고요. 종목 진단은요. 자, 종목 진단은 엠비엠골드 카페 가시면 자, 여기 제가 올려놨죠. 여기 엠비엠골드 카페 가시면 지금 많이 올려놓으셨네요. 여기 정의원 게시판에 올려주세요. 이렇게 지금처럼 이렇게 올려주시면 제가 오늘 내일 장 출발하기 전에 답변 다 올려드릴게요. 여기다 올려놓으세요. 예, 여기다 올려놓으시면 됩니다. 예, 잘하셨고요. 자, 예, 바로 좀 진행할게요, 여러분들. 예. 자, 그래서 현재 시장은요. 이 시장은 단기 상승에 따른 눌림을 주고 재반등이 나선 이런 구간들이기 때문에 이 구간을 절대로 놓치면 안 돼요. 예. 제일 중요한 부분이 요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반드시 시장의 흐름을 분명히 알고 기술적 분석상으로도 그렇고 펀더멘탈 분석상으로도 그렇고 이 위치는 여러분들이 절대적으로 무수하는 구간 아닙니다. 이미 사상 최고점 돌파가 임박해 있는 상태인데 여러분들 보세요. 코스닥 지수, 코스피 지수가
여기서 딱 5개월 동안 올랐거든요. 5개월 동안. 5개월 동안 올랐는데 그냥 2200선 밀집대로 그냥 한순간에 돌파할 정도입니다. 예? 한순간에 돌파할 정도예요, 여러분들. 보통 주가라는 거는요. 저항선을 돌파하고 나면 잠깐 조정을 볼 수 있어요. 잠깐 눌림 조정 줄 수 있습니다. 여기서도 보시면 갔다가 잠깐 이런 눌림 조정이 났죠. 쉬었죠. 그리고는 어떻게 됐습니까? 또 폭등이 나왔죠, 여러분들. 그죠? 나옵니다. 반드시 나오게 됐어요. 이 장은 절대 그냥 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한테 그동안 제가 시황 분석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시장의 분석을 그동안 많이 드렸듯이 제가 분석 드렸던 시장 분석이 지금까지 틀린 적은 거의 없습니다. 물론 중간에 돌발적인 변수가 나와서 시장 분석이 좀 틀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지금으로서는 그런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기술적인 분석에서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죠. 코스피를 중심으로 봤을 때는 최대로 제가 보기에는 2300인데 제가 보기에는 2300 가능성 높진 않아요. 어쨌든 간에 코스피는 최저점 2300 정도를 중심으로 숨고르기 기간 조정에 들 가능성이 높고 코스닥 지수는 변동성이 좀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800선 정도까지 열어 놓으셔야 돼요. 요 정도 선에서 눌림목과 기간 조정을 보이고 나서 반등이 나서는데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이때 상승보다 이때 상승이 훨씬 더 가파르질 겁니다. 앞으로 나타나는 반등의 탄력이 더 강해요. 앞으로. 그동안 시장은 제가 말씀드렸죠. 이거 가는 거야, 가는 거야, 가는 거야 라는 의구심을 가지고 갔다가 쉬었다가 다시 가죠. 진짜 가네? 라는 확신을 가지고 가는 겁니다. 개인들이 막 달라붙으려고 하는 위치였어요. 그런데 갑자기 시장이 싹 쉬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개인들이 주춤주춤합니다. 이제 개인 투자가들과 시중 자금들이 적극적으로 자금 주식 매수에 들어가려고 했는데 시장이 조정권에 들어가고 한국에서 코로나19가 재확산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약간 의기소침하겠죠. 그 자금들이 관망을 하다가 시장 분위기가 조금 더 안정되는 게 확인되잖아요. 자금들이 한꺼번에 들어옵니다. 이때 상승보다 이때 상승 탄력이 훨씬 더 강하다는 얘기예요. 분명히 얘기입니다. 그동안 강세장에서 시장에서 소외됐던 분들 무려 코스피 코스닥 지수가 무려 1000포인트 100% 이상 폭등세를 보이는 그 장세에서 소외됐던 분들 지금 곧버스에 다 주식을 갖고 있는 분들 이번 기회는 놓치지 말아라. 또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 얘기를 분명 지금 기술적 분석에서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자, 그럼 펀더멘탈적인 분석에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잘 들으세요. 자, 펀더멘탈 분석에서 지금 시장에서 가장 큰 변수가 지금 코로나19가 재확산되고 있습니다. 지금 교회를 중심으로 확산이 엄청나게 확산되고 있고 그러면서 고린이집 콜센터 등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모습이고 뭐 발원지가 지금 뭐 서울 제일 사랑교회라고 하죠. 정광훈 목사도 이제 코로나19 확진된 것 같습니다. 결국에 사고를 쳤습니다. 뭐 정치적인 얘기이기 때문에 더 이상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만 좀 짜증은 납니다. 어쨌든 간에 거기를 시작으로 해서 이제 코로나19가 한국에서 재확산이 되면서 시장에 대한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는데 자 시장에 대해서 간단하게 분석을 드릴게요. 일단은 여러분들한테 얘기합니다만 지금 증권시장은요 미국 증시하고 코로나19하고 증권시장에 어떤 게 더 영향을 많이 주겠습니까, 여러분들? 네? 미국 증시하고 코로나19하고 증권시장에 영향을 주는 변수는 그 힘은 누가 더 클까요? 그냥 묻지 않겠습니다. 미국이 훨씬 큽니다. 코로나19는 일시적으로 하루나 이틀 정도 코로나19는 증권시장에 악영향을 줄 수 있어요. 내일 아침 초장에 코로나19가 국내에서 재확산세를 보인다.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17일 바로 오늘이죠. 무려 197명 기록을 했습니다. 3일 연속 3자리 단위의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늘어나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부담이 돼요. 단기적으로 오른 상태에서 쉬어가는 그런 와중에 이런 변수까지 등장을 하면서 시장은 일시적으로 코로나19라는 변수 때문에 조금 더 조정이 나올 가능성은 있습니다. 조정의 폭이라든가 조정폭이 조금 더 깊어지거나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조금은 있는 그런 위치예요. 그런 위치입니다. 그런데 그거는 말 그대로 일시적인 변수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이번 조정 장세는 하늘이 준 기회다.
여러분들이 그동안 강세장에서 소외됐거나 수익을 못 냈던 분들은 이 조정 장세를 그래서 놓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애시당초는 이번 조정 장세는 제가 이제 그 연휴 전에 말씀드렸었죠. 이 조정은 깊지도 않고 길지도 않을 거라고 제가 예상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번 조정은 약간 좀 더 길어진 겁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조정폭이 뭐 요 정도였다고 한다면 조정폭이 일시적이나마 이렇게 조정폭이 커지는 이런 형태로 보시면 돼요. 조정폭이 커진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더 기회가 된다는 얘기예요. 왜 그러느냐 여러분들. 코로나19는 이미 다 나온 악재입니다. 다 알고 있는 악재고 갑자기 연휴를 중심으로 또 서울 사랑교회를 중심으로 확진자 수가 갑자기 늘어나다 보니까 약간 놀라는 정도는 돼요. 놀라지만 어떻습니까? 코로나19라는 악재는 이미 다 알려진 얘기예요. 그리고 코로나19 확진자 수도 꾸준하게 조금씩은 유지가 되고 있는 이런 역대였었죠. 그죠? 중요한 거는 코로나19가 지금처럼 지난번 대구처럼 확산된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이미 대구에서 코로나19 재확산이라는 변수를 우리는 분명히 겪어봤습니다. 겪어봤어요. 지나간 악재고 겪어본 악재는 그렇게 큰 악재가 못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코로나19에 의해서 시장은 일시적인 충격, 하루나 이틀 정도 잠깐 충격은 받더라도 그 충격은 일시적인 것으로 마무리가 된다. 왜? 겪어봤잖아요. 그리고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좀 더 확진자 수가 확산된다고 하더라도 한국 경제 자체에 미치는 충격은 그렇게 크지는 않을 걸로 봅니다. 그죠? 기업들 지금 삼성하고 LG에서도 지금 확진자 수가 발생해가지고 잠깐 공장을 멈추고 이제 폐쇄하고 지금 소독 방역하고 있죠. 하루 이틀 정도 소독 방역 자고 끝나고 나면 다시 공장들이 또 회사들이 가동을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들. 실질적으로 코로나19로 인해서 한국 경제가 셧다운되는 그런 일은 없을 거예요, 우리나라는. 그래서 코로나19에 의한 시장의 충격은 일시적인 현상으로 마무리가 될 것이다. 중요한 거는 뭐냐면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여기서부터 갑자기 뭐 500명으로 가고 1000명으로 가고 뭐 그 확진자 수의 숫자가 며칠 동안 계속해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이런 현상이 나오게 되면 충격이 조금 더 깊어질 수가 있어요. 그걸 조심해야 돼요. 그것만 조심하면 됩니다. 그래서 코로나19 확진자 수를 우리가 계속해서 모니터링하면서 체크를 해야 되고요. 만약에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만약에 기하급수적으로 계속해서 며칠 동안 늘어나게 되면 그때는 일부 현금화를 했다가 어떻게 됩니까? 또 한 번에 V자 폭등이 나오거든요. V자 반등 포인트를 잡아가는 기가 막힌 타이밍으로 활용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확진자 수가 계속해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이런 현상이 나올 때면 일단 먼저 리스크 관리. 그리고 나서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반드시 V자 폭등이 나와요. 이 V자 폭등을 절대적으로 놓치면 안 돼요. 다만 제가 판단하는 게 그래요. 그렇게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3일 연속 세 자리까지 유지는 되긴 하는데 확진자 수가 갑자기 뭐 1000명, 2000명까지 늘어난 일본처럼 그렇게 될 가능성은 저는 그렇게 높지는 않다고 봐요. 더군다나 일본 증시도 확진자 수가 그렇게 1000명씩 늘어났는데도 일본 증시도 안 빠지잖아요. 뭐예요? 미국 증시가 더 중요하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코로나19보다는 더 중요한 게 뭐예요? 미국 증시입니다. 그런데 미국 증시 지금 어때요, 여러분들? 미국 증시 어떻습니까? 괜찮죠? 예. 금요일 날도 다우지수 강보합, 나스닥 약보합, S&P 지수는 약보합 정도에서 끝났는데 탄탄합니다. 탄탄한 하방 경기 나오고 있죠, 여러분들. 탄탄한 하방 경기 나온 상태고 일본 증시 오늘 약보합에서 끝났습니다. 중국 증시가 오늘 또 급등이 나왔어요, 여러분들. 어때요? 시장 충격 그렇게 크지 않아요. 걱정할 만한 단계는 일단 아닙니다. 아시겠죠? 네. 중국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중국 증시가 살아나고 있는 부분들도 우리나라 증시는 상당히 큰 호재고요. 일단 미국 증시가 여기서 꺾일 만한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죠? 미국 증시 흐름 자체가 단기로 올라서 상당히 안정적이잖아요. 그죠? 안정적입니다. 미국은 여전히 어떻습니까? 미국은 여전히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과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좀 안정세를 보면서 경제 체계에 대한 기대감이 있어요. 근데 미국도 다시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다시 좀 증가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은
백신에 대한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높은 상태예요, 여러분들. 백신. 그죠? 이런 것들 때문에 시장 자체가 더 무너질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미국 증시가. 아시겠죠? 미국 증시는 혼주 장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만 이런 가운데 중국과 일본 증시는 상당히 안정적입니다. 그리고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늘어나고 있는 부분들은 하루 이틀 일시적인 악재지만 추세적인 악재일 가능성은 거의 없다. 그리고 미중 간의 갈등 얘기를 나오고 있습니다만 이거 더 이상 신경 쓰면 안 됩니다. 그죠? 그리고 코로나19 재확산 우려에는 시장에서는 특별한 악재가 없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이런 가운데 요즘에 코로나19 때문에 아주 너무 좀 뭐라고 할까요? 좀 너무 시끄럽고 나라가 참 시끄러워요. 또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도 나라가 너무 시끄럽고 또 뭐 광화문 에서 집회에서 또 뭐 일장 유도 등장했다는 그런 얘기들도 들리고 참 너무나 복잡스럽죠.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주목할 게 뭐냐면 시끄러운 뉴스들은 싹 걸러내고 한국 경제에 영향을 주는 섹터만 우리가 골라서 시장을 보실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코로나19가 재확산되는 부분들은 뭐냐면 일부 유통 관련주가 백신 개발 기대감 때 좀 올랐었죠. 그죠? 그리고 일부 뭐 항공주라든가 이런 것들. 이런 부분들이 또 이제 면세점 관련주들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일시적으로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나머지 업종에 대해서는 그렇게 큰 충격은 주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너무 민감하게 볼 만한 부분들은 아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보셔야 돼요. 그걸 보시 바라고. 역시 이제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코로나19가 재확산되고 있습니다만 경제가 좀 이제 좀 살아나려고 하는데 코로나19가 재확산되니까 이제 걱정들 많죠. 근데 현재 코로나19에 인해서 그 한국의 경제 지표가 급격하게 위축될 가능성은 높지는 않아요. 일단 6월달 산업생산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좋아지긴 했는데 지금 7월에서 8월까지 지금 그 폭우가 쏟아졌죠, 여러분들. 그 수재가 좀 난 상태고 그러면서 이제 경기 위축에 대한 우려감이 있는 상태고 이런 상태에서 코로나19까지 확산되다 보니까 아마도 3분기 경기 지표에 대한 우려감들이 좀 커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폭우도 이제 끝나고 상태고 복구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죠? 그리고 코로나도 일시적인 충격은 주겠습니다만 결국엔 4분기 쪽에서는 경기가 회복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것이겠죠. 일시적인 충격인 겁니다. 그러니까 시장 자체가 약간 가다가 살짝 조정받고 4분기 경기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회라고 하는 겁니다. 펀더멘탈 분석은 그래서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거 보시기 바라고. 그리고 미국 바뀐 거 없습니다. 미국은 여전히 제로금리 계속해서 유지합니다. 제로금리 유지한다는 거 그거 보시기 바라고. 그리고 자 이것도 부동자금. 지금 우리나라 시중에 부동자금이 1100조라는 얘기 있고요. 그리고 한국은행에서 얘기한 부분들. 그러니까 G2 총통화증권이죠. G2를 기준으로 봤을 때 무려 3000조 원에 달한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부동산 시장으로 가던 자금들이 증권 시장으로 들어오는 이런 형태. 현금화할 수 있는 모든 자금들이 지금 이 증시 주변에 무려 3000조 원이라는 자금이 대기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죠. 부동산은 정부에서 엄청나게 눌러대고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개인들이 뭐 부동산을 사기 위한 대출도 받은 부분도 있고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현금을 또 많이 더 또 대출을 해놨다고 하죠. 은행권에 돈이 없다고 그랬죠. 은행에 돈이 없다고 합니다. 그 자금들이 어디로 와요? 증권시장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이번 장 여러분들 진짜 이번 장은 정말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들 경기도 힘들고 참 속된 말로 먹기 살기도 참 어려운 그 국면입니다. 뭐 은행에 돈 넣어봐야 뭐 이자도 안 주고요, 그죠? 세상은 너무나 혼란스럽고 또 코로나19라는 그런 악재도 있었고 힘든 상태에서 뭐 돈을 굴릴 데도 없고요, 수익을 내기도 어려운 상태예요. 이런 상태인데 증권시장이 그나마 우리한테 희망의 빛을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증권시장이 벌써부터 3월부터 해가지고요. 3월 저점 찍고 여러분들.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까지 무려 5개월, 6개월치 지금 증시가 살아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무려 6개월 동안 증시가 살아나고 있는 가운데 지금 이 시장에서 수익을 못 낸다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시장에 대한 방향성을 제대로 못 잡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방향성을 못 잡고 있다는 얘기고, 두 번째가 뭡니까? 종목이에요. 종목에 대한 전략을 모두 잘못 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또 한 가지는 뭐냐? 전략입니다. 전략을 잘못 세웠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수가 무려 코스피가 1000포인트 올라가고 코스닥 지수가 무려 100% 폭등세가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무려 6개월 동안 상승장에서 소외됐다는 얘기는 시장의 방향성을 잘못 잡고 있다. 시장이 올라가는 장인데 시황을 모르니까 많이 올랐으니까 떨어질 것이다 라고 겉버스를 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방향성을 잘못 잡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수익을 못 내고 있는 것이고, 어떤 종목을 잡느냐에 따라서 수익을 낼 수 있는데 지금 제가 얘기했죠. 지금은 분명히 지수가 올라가는 장이고 지수가 많이 올랐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러죠. 지금은 아무 종목이나 들고 있으면 다 수익 난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왕왕 계세요. 예, 100% 틀린 얘기입니다. 지수가 저렇게 많이 올랐지만요, 못 오른 종목이 훨씬 더 많아요. 못 오른 종목이 훨씬 더 많습니다. 물론 급락했다는 기술적인 반등이 나와서 잠깐 이 정도까지는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이후 올라간 종목군들하고 못 올라간 종목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아무나 돈 못 벌어요. 여기서 급락했다는 V자 반등이 나오는 것은 매수한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손실 났다가 손실을 좀 많이 한 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매수한 사람 별로 없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시장은 가는 종목만 가는 겁니다. 뭐예요? 제가 얘기했죠. 주도주. 절대 여기서 돈 여러분들 수익 내는 사람 별로 없어요. 아셔야 됩니다. 그만큼 시장에 대한 방향성도 잡기도 어려운 상태였고 아무 종목이나 들고 있었기 때문에 수익이 안 나는 겁니다. 그리고 전략입니다. 무섭다고 맨날 단타만 치는 거예요. 그리고 주도주 내에서도 순환 반등이 나오는데 이 순환 흐름을 여러분들이 대처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 소외가 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세 가지의 전략적인 부분들이 여러분들한테 없었기 때문에 무려 이렇게 엄청난 상승장에도 여러분들이 돈을 못 버는 겁니다. 증권시장에 이 엄청난 자금들이 대기하고 이 엄청난 자금들이 시장을 뒤에서 밀어붙이고 있는데 이 자금들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바닥권 종목으로 들어오지 않아요. 이 자금들은 스마트머니입니다. 똑똑한 자금들이에요, 여러분들. 움직이는 종목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들어오는 자금들입니다. 여러분들 그러시잖아요. 여러분들 개인 투자자들 보시면 차트나 이런 거보다도 차트나 이런 거 모르기 때문에 그냥 기관하고 외국인들이 사 들어가 주가가 움직이잖아요. 움직이는 종목으로 이 자금들이 들어와요. 기관 외국인 매수가 들어오는 종목으로 자금이 들어옵니다. 기업 내용과 실적 좋은 종목으로 자금이 들어와요. 말 그대로 스마트머니가 들어오는 겁니다. 앞에서 기관 외국인들이 땡기고 또 뒤에서 세력들이 땡기고 그 밑에 개인들이 뒤에서 확 밀어붙이는 이런 유동성 장세입니다. 이게 엄청난 규모의 이 유동성들이 증권시장으로 들어오면서 뒤에서 시세를 막 밀어붙이는 그런 장세가 되는 겁니다. 이 유동성 장세는 겪어보지 않은 사람들은 몰라요. 이 위력을. 엄청납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올라온 것만 해도 여러분들 엄청나요.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뭐 미국 증시도 그렇지만 한국 증시 보세요. 지금까지 올라온 것만 해도 기가 막힙니다. 코스피는 그렇다 치더라도 코스닥 올라온 거 보세요, 여러분들. 응? 코스닥 올라온 거 보세요. 기가 막힙니다. 어? 이게 지금 월봉이니까 지금 이만큼이죠. 코스닥이 어디서부터 올랐습니까? 419포인트에서 850포인트까지 간 거예요, 여러분들. 어마어마하게 오른 겁니다. 그런데 이 강세장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소외되고 있는 거예요. 왜? 시황을 모르니까, 방향성을 모르니까. 이 장이 이렇게 올라가긴 올라갔는데, 지금 지나고 나니까 이렇게 올라갔는데, 지나고 나니까 올라갔는데, 처음에 바닥 찍고 올라갈 때는, 하루하루 보면서 이게 올라가는 장인지 모르는 거예요. 하루하루 시세를 보면서 이게 올라가는 장인지를 모르는 겁니다. 가면 많이 올랐으니까 폭락 나올 것 같고, 코로나19가 있으니까 폭락 나올 것 같고, 그런데 그 우려의 벽을 타고 코스닥 시장은 저렇게 하루하루 모아가지고 저렇게 매일 신고가를 기록하는 초강세를 보이고 있는 겁니다. 저런 작은 시세가 모여져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폭락이 나올 것처럼 출렁거리는 그런 과정까지 거치고 나서 저 작은 시세가 모여져가지고 시장이 저렇게 많이 간 거예요, 여러분들.
하루에 0.1%, 0.2%그 시세가 모아져가지고 코스닥이 무려 더블 간 겁니다. 에? 매일매일 그 시장을 제가 분석하는 이유, 한 교수의 한 큐를 통해서 매일매일 시장을 분석드리면서 여러분들한테 이 장은 죽지 않습니다. 장중 조정에서 저가 매수하셔야 됩니다. 주도주를 잡으셔야 됩니다. 가는 말이 더 갑니다. 뛰는 말이 올라타십시오. 단순 낙폭과 대주는 반등을 위해서 털어내십시오. 노래를 부른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시장이 살아나고 주도주가 그 대시세를 이끌어 가기 때문에 그 얘기를 노래 부른 겁니다. 그러면서 눈 깜빡할 새 지수가 이만큼 간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은 힘들지만 여러분들은 수익이 안 났습니다만 우리 방은 어때요, 여러분들? 한 규수의 한 큐를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종목 나갔던 종목들 이제 이거는 이제 뭐 최근에 나간 종목들이죠, 여러분들. 2차 전지 관련주부터 해가지고 5G 관련주 노래 불렀던 종목들. 수익률이 뭐 그냥 요거 뭐 17일 날 나갔던 방송들 제가 이제 그 PPT 자료를 업데이트를 못했는데 17일 날 나갔던 49%, 오이솔루 49%, 솔리드 90%, 서진 시스템 서진 26%가 넘죠, 여러분들. KMW 65%, 와이노와이러스 25%, 그리고 회원님들 문자 나간 거, 그죠? 솔리드가 110%가 넘습니다. 금요일 날 기준으로 해가지고 솔리드가 112%, 그죠? 바닥권에서 회원님들 문자 나올 때마다 계속 매집 들어가. 이게 여러분들하고 우리의 방의 차이에요, 여러분들. 응? 주도주, 시장이 살아난다는 걸 분명히 알았고, 그런 가운데 주도주가 대세를 준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남들은 지루하고 답답하다고 쳐다보지도 않았던 5G 가는 줄을 저는 우리 방은 계속해서 물량을 매집하고 초기 국면에서 신기업들 계속해서 잡아나간 겁니다. 결과 어떻게 보면 118%. 그런데 또 얘기합니다. 5G 관련주를 제가 요거 먹으려고 여태까지 이 고생을 한 줄 아십니까? 그런 얘기를 합니다. 대놓고 얘기하고 있죠, 여러분들. 제가 응? 오이솔루션 계속 매집합니다. 올라올 때 초기 국면 또 매수 들어가죠, 여러분들. 응? 오이솔루션 여러분들 사상 최고가입니다. 여러분 아세요? 알고 계시죠? 오이솔루션은 이미 주가 사상 최고 경신을 한 겁니다, 여러분들. 보고 계신가요? 없어요. 위에 매물이 없어요, 여러분들. 그런데 글로벌 5G 투자는 막 이제 시작하려고 합니다. 응? 그죠? 그렇게 올랐는데 안 죽습니다. 솔리드 그렇게 올랐는데 안 죽어요. 물론 단기 상승에 따라서 출렁거림이 나오고 조정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서진 시스템도 이미 사상 최고가, 여러분들 알고 계세요? 알고 계십니까? 매물이 없다는 얘기예요. 근데 업황도 살아 있습니다. 금요일에 또 6.7%또 폭등이 났어요, 여러분들. 응? 이게 주도주죠. 한 대표가 5G 관련주 얼마나 많이 긴 시간 동안 얘기합니까? 남들은 쳐다보지도 않을 때, 남들은 단타 칠 때 우리는 선택과 집중해서 계속해서 매집하면서 대박이 터지는 겁니다. 이게 주식이에요, 여러분들. 주식은 이렇게 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범위한 건요, 140%. 네? 5G가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도 너무나도 많이 얘기했던 부분들. 5G. 여러분들이 제 별명 오지 교수라고 했죠, 여러분들. 네. 이 수익은요, 이런 수익은 절대로 단타로는 나올 수 있는 수익이 아니고, 분명히 제가 얘기합니다. 이 5G 관련 주도주들과 함께 여러분들한테 또 강조했던 종목군들이 반도체, 뭐 한 교수의 한 큐에서 얘기 나갔던 종목들은 다 올라갑니다. 물론 저 종목들을 우리 회원들이 다 매매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대부분의 종목군들 매매했고 결국엔 저렇게 또 대세가 나오고 있는 상태고요. 오늘 또 나왔죠, 기사. 배터리 시장이 앞으로 10년 내 20배를 성장할 것이다 라는 전망. 이거 뭐 기사가 꼭 필요합니까? 그러니까 제가 얘기했죠. 대충 눈대중으로 계산하더라도 대한민국 고속도로의 전기 자동차가 적어도 절반 정도까지 찰 때까지는 앞으로 이 배터리 시장과 2차 전지 시장은 폭발적인 성장세를 유지할 겁니다. 그동안 2차 전지 시장이 이렇게 완만하게 성장했다고 한다면 앞으로 2차 전지 시장하고 전기차 시장은 이런 식으로 폭발적으로 성장합니다. 2차 전지는 포기하시면 안 돼요. 2차 전지는.
금요일 날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조금 조정받았어요. 삼성 SDI가 단기적으로 약간 조정 들어갔었는데 지금 삼성 SDI가 약간 조정에 들어갔던 이유가 뭐냐면 삼성 SDI하고 LG화학이 약간 조정에 들어갔던 이유가 뭐냐면 테슬라 모터스하고 중국의 CATL이 차세대 2차 전지 배터리를 개발할 거다라는 그런 루머가 돌았습니다. 배터리 테슬라 모터의 배터리 쇼에 그게 이제 발표될 거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경쟁력이 좀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우려감 때문에 얘네가 밀린 거예요. 하지만 우리나라는 화학 산업에 있어서는 그 누구도 뒤지지 않는 그런 기술력을 가지고 있고 그 2차 전지 배터리 사업 부분에서 상당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국 애들은 아직은 100% 믿을 만한 그런 기술력을 갖거나 믿을 만한 사람들은 아니라는 거 알고 계시죠? 이미 중국에서도 그런 차세대 배터리를 공개하겠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알려진 바에 의하면 한 3번 정도까지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그런 게 없습니다. 3번 정도까지 얘기했었는데 그걸 실질적으로 공개를 못했습니다. 중국 애들은 기술력을 100% 믿을 만한 상태는 일단 아니에요. 이런 상태에서 2차 전지 시장의 폭발적인 성장은 이루어집니다. 제가 분명히 했죠. 5G 관련주들은 분명히 이번 조정 장세에서 분명히 여러분들이 잡으셔야 돼요. 제가 종목은 공개를 못한다 그랬습니다. 이미 제가 한규수 양키를 통해서 워낙에 많은 5G 관련주가 공개가 됐기 때문에 제가 뭐 더 이상 공개는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5G 대장주뿐만 아니라 후발주들, 특히나 후발주들, 저는 이미 급등한 종목들 뭐 오이솔루션이라든가 솔리드 같은 종목도 서진시스템 이런 거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못 올랐던 후발 5G 관련주들은 이번 조정 장세에서 이번만큼은 정말 놓치지 마세요. 응? 이번만큼은 놓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에 만약에 5G 관련주가 없다라고 한다면 넣으셔야 됩니다. 넣어야 되는데 뭘 넣을지 모르겠다 라는 분들은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VIP 오시라고 그랬습니다. 워낙에 많은 종목들을 제가 방송을 통해서 다 얘기를 했기 때문에 더 드릴 만한 상태가 아니고요. 이제는 얘네들을 만약에 무방을 통해서 종목이 공개 나간다. 시세가 이제 변동이 커져요. 안 됩니다. 그래서 분명히 5G 관련주는 이번 조정장을 통해서 5G는 분명히 잡으셔야 돼요. 거듭 얘기합니다. 하반기 증권시장의 최대어는 뭡니까? 5G예요. 아시겠습니까? 5G입니다. 그렇게 노래를 불렀던 5G 관련주가 대폭등이 이미 나왔잖아요. 남들은 지루하다고 맨날 단타치고 잡지 말라고 그러고 잡주라고 얘기하고 하지만 어떻습니까? 터졌잖아요. 그죠? 방송에서 여러분들이 욕도 많이 하셨을 거예요. 지지리도 못 가는 5G 얘기한다고 욕들도 많이 하셨을 겁니다. 그 욕을 제가 처먹어가면서 여러분들한테 계속해서 얘기한 겁니다. 터졌잖아요, 여러분들. 그런데 그 5G 가는 중에서 후발주를 이제 못 올랐지만 이제 시작하는 후발주를 공략하라고 또 지금 제가 무방을 통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방송에서도 여러분들한테 TV방송을 통해서도 서서히 또 종목이 또 하나씩 공개가 됩니다. 어떻게 됩니까? 잡으셔야 돼요. 잡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뭐를 하고 합니까? 5G와 더불어서 2차 전지 잡아야 되고 또 반도체도 또 잡아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가 뭐예요? 여기가 지금 한국 증시를 이끌고 있는 핵심 주도 섹터라고 얘기했습니다. 3대 축이라 그랬죠? 지금 현재 증권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3대 주도 섹터가 바로 반도체, 2차 전지, 5G입니다. 거기서 조금 나가지고 OLED하고 스마트폰 얘기하고 있죠, 여러분들. 그 외에는 뭐 합니까? 쳐다도 안 본다. 제가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 결과는 보세요. 이제 배터리 시장이 앞으로 20년 20배 성장한다라는 이런 뉴스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겁니다. 경쟁적으로 투자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배터리 여러분들 삼성 SDI하고 LG화학하고 중국의 CATL하고 또 이제 일본 업체들하고 경쟁을 하면서 배터리 완성 업체들은 경쟁을 계속해서 할 겁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배터리 소재를 생산하고 그 완성 배터리를 만드는 그 업체에 부품을 납품하는 배터리 소재주들은 그 수혜의 폭이 더욱더 커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러니까 나라 MMT부터 해가지고 DNT 같은 이런 종목들, DNT 여러분들 엄청나죠, 여러분들. 그죠? 시세 흐름 자체가 아주 뭐 장난 아니게 갑니다. 그죠? 이런 중소형주들, 실적과 성장 가치가 있는 이런 종목들, 숨은 진주 같은 이런 중소형주들을 발굴해내야 되는 거예요. 계속 갑니다. 무너진 게 아니에요. 그러면서 DMS 이런 종목들까지 다시 급등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OLED까지. 이게 뭡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렇게 노래를 불렀던 시장의 핵심적인 축에 있는 얘네들이 여전히 대시세를 주고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그죠? 바로 이겁니다. 유동성 장세는 미국을 중심으로 계속해서 확산되고 있고, 그리고 달러 가치가 떨어지면서 외국인들의 자금들은 증권 시장으로 들어오고 있고, 삼성전자의 실적 호전과 함께 삼성전자의 메모리 반도체, 비메모리 반도체 투자가 상당히 강하게 진행되고 있죠, 여러분들. 그죠? 삼성의 비메모리 반도체 쪽에 대한 성과가 속속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IBM을 중심으로 해서 또 대규모 칩 공급에 나섰다라는 그런 소식들도 들리고 있죠. 인텔이 요즘에 많이 꺾이고 있어요, 여러분들. 삼성의 기술력은 대단합니다. TSMC도 잡을 거다라는 기대치가 커질 정도예요. 삼성전자의 반도체 투자는 절대적으로 반도체 장비주들한테는 엄청난 호재가 된다.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3개 더 짓는다고 그랬죠, 여러분들. 장난 아닙니다. 삼성전자 반도체 투자가 장난 아니에요, 여러분들. 응? 계속해서 지금 장비 발주가 투자가 이루어지고 이제 장비 발주가 시작이 되게 되면 반도체 장비주들의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실적과 성장성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상태에서 유동성이 받쳐주고 있는 겁니다. 엄청난 규모의 시중 유동성들이 증권시장으로 들어올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코스피가 저렇게 올라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코스피가 저렇게 올라간 것이고, 그런 거기에다가 우리나라 증시가 올라갔던 이유가 우리나라 기업들의 이익이 세계에서 유일하게 증가세를 보였다는 얘기겠죠. 코로나19에 대한 대처를 잘하다 보니까 세계에서 유일하게 실적이 좋아지고 있는 겁니다. 결국에 실적 호전에 대한 기대감과 실적 호전의 재료를 가지고 지수가 2400을 뚫은 겁니다. 그래서 증권시장에서 문제가 나냐? 거침없는 증시 더 간다.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죠. 제가 요 기사 나올 때 그런 겁니다. 이제 얘네들이 이렇게 신문에서 나오면 증권시장 잠깐 쉽니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죠? 대중이 시장에 대해서 너무 극단적인 비관론을 펼치거나 할 때가 지수가 바닥권이 되는 것이고, 오히려 대중이 시장에 대한 낙관론을 펼칠 때가 시장이 단기적인 조정권에 들어가는 경우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지금 요거는 이제 호재가 선 반영이 됐기 때문에 쉬어가는 것이고요. 실질적으로 기업들의 실적이 좋아지고 경제 지표가 호전이 됩니다. 기업들의 실적이 좋아지고 경제 지표가 호전됩니다. 그런 가운데 기관 외국인들의 수급이 좋아지고 있죠. 시장을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떻게 됩니까? 이번 장은 이런 유동성과 함께 부동산 규제 효과, 그죠? 한국에 대한 OECD의 경제 성장률 상향 조정, 기업들의 실적 호전, 이런 모든 3박자, 4박자가 맞아가지고 증권시장은 상승할 수밖에 없는 여건들이 분명히 만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상승할 수밖에 없는 여건이 만들어진 상태에서 단기 상승에 따른 짧은 조정이 나오고 있고, 이런 가운데 코로나19 재확산이라는 악재가 등장하다 보니까 개인 투자가는 어떻게 됩니까? 무섭죠? 무섭습니다. 조정이 나와도 무서운 거예요. 한 대표는 그러지 마세요 라고 합니다. 많이 올랐고 오른됐다는, 그러니까 말씀드렸잖아요. 대중의 뒤안길을 가라. 시장이 많이 올랐고 조정이 들어가는 상태에서 코로나19가 재확산되니까 무섭잖아요. 개인들은 모르니까 무섭잖아요. 그죠? 근데 한 대표는 얘기합니다. 이거는 하늘이 준 기회입니다. 하늘이 준 기회입니다. 그동안 시장에서 소외돼가지고 수익을 못 낸 분들은 이거는 여러분들한테 기회다 라고 제가 얘기합니다. 기회입니다. 어? 코스피 지수 1000포인트 올라가고, 그죠? 코스닥 지수 100% 올라갈 때, 시장에서 소외되셨던 분들, 느낌으로 주식하시면 안 돼요. 신문 보고 주식하는 거 아닙니다. 그냥 한 대표 말 들으세요. 이번 조정장세 나오는 이 조정장세는 여러분들한테서는 기가 막힌 기회가 될 겁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내일 당장 주식 매수해가지고 내일 당장 올라가기를 바라지 마세요. 이 장은 단기 상승에 따른 눌림 조정이 살짝 나오고 나서 반등이 나오는데,
이 본격적인 반등 포인트를 예측하는 것은 굉장히 힘듭니다. 하지만 약간의 눌림과 기간 조정을 보이고 나서 반등이 나선 상태이기 때문에 이 조정 장세를 통해서 철저하게 주식을 50에서 거의 80%, 50에서 100%도 좋아요, 여러분들. 제가 보기에는 50에서 80에서 90%, 100%까지는 주식을 잡아놔야 됩니다. 매집할 동안은 수익이 별로 안 날 거예요. 그러나 100% 매집을 해 놓은 상태에서 지수가 터지면 어떻게 됩니까? 계좌가 터지는 겁니다. 계좌. 제가 항상 얘기하고 있죠. 주식 투자할 때 종목 가지고 수익률 자랑하는 사람 살짝 의심해 보라고 그랬습니다. 10종목을 매매했는데 9종목은 빠지고 한 종목 상한가 쳤습니다. 이거 여러분들 돈 버는 거예요? 계좌 풀어난 겁니까? 돈 번 겁니까? 돈 안 번 거예요. 말씀드렸죠? 여러분들의 계좌가 불어나야 돼요. 계좌. 여러분들의 계좌가 플러스가 돼야 그만큼 여러분들은 돈을 번 겁니다. 그런데 계좌는 마이너스가 되는데 그 중에 상한가 하나 친 거 가지고 그 종목에 혹해가지고 매매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예, 제대로 걸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계좌가 늘어나야 됩니다. 계좌가 늘어나려면 오늘 당장 한 종목 매수해가지고 수익 났다고 좋아하지 말고 힘들지만 일주일이 됐건 2주가 됐건 3주가 됐건 중간 바닥을 다지는 구간에서 주도주를 집중적으로 공략해야 됩니다. 이번 주하고 다음 주, 제가 보기엔 이번 주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이번 주 안에 조정 장세가 거의 끝날 가능성이 높아요. 아무리 길어봐야 제가 보기엔 다음 주 안에 조정은 끝납니다. 그럼 어떻게 돼? 이번 주하고 다음 주에 수익 낼 생각하지 말고 이번 주하고 다음 주에 이 눌림목 조정을 위해서 주도주를 여러분들 포트에 최소 50에서 7, 80% 많게는 100%까지 올인을 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야만 조정이 끝나고 올라가면 계좌 자체가 터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해되시겠죠? 어? 방금 제가 설명드린 내용 이해되시면 1번 한번 쳐보세요. 1번. 계좌 수익이 왜 중요한지에 대해 설명드렸죠? 이해되시면 1번 한번 쳐보세요. 1번. 어? 그죠? 이해되시겠죠?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강조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계좌가 풀어놔야 여러분들의 수익이, 여러분들이 진짜 돈을 버는 거예요. 괜히 종목 하나 상한가 쳤다고 혹하지 말고,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맨날 우리 회원님들한테 채팅창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죠. 뭐 저는 이제 우리 방 후기 같은 거 쓰라 소리 얘기 안 합니다. 안 하기 때문에 제가 우리 회원님들한테 이제 채팅창에 올린 글을 제가 갈무리 해가지고 확인시켜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응? 보세요. 뭐 후기도 좋게 글 쓰시는 분들 많이 계세요. 뭐 시간 되시는 분들 가서 보시면 되겠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저는 뭐 그 얘기는 안 합니다. 그래서 이 앞에 7월 22일 날 이전에 올렸던 채팅창은 다 지웠다 그랬죠. 7월 22일 날도 7월 22일도 무려 한 달이 넘은 기간이에요. 그죠? 그러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얘기합니다. 계좌 신고가입니다. 계좌 신고가 경신한 분들 7번 치세요. 다 치셨잖아요. 계좌 최대 수익. 그죠? 계속 나오는 겁니다. ISC 41% 보유하신 분들, 솔리드 51% 보유한 분들, 오이솔루션 68% 보유한 분들 다 터졌죠, 여러분들. 계좌가 중요한 거. 계좌가 한 종목 손절 나더라도 계좌가 늘어나면 여러분들은 계좌가 돈을 버는 겁니다. 8월 11일 날도 바로 계좌, 그죠? 계좌 오늘도 계좌 신고가 찍고 있습니다. 계좌 신고가 찍은 분들 나오죠, 여러분들. 그죠? 솔리드 117%, 보유한 분들 88번, 그죠? 네. 종목은 그렇다 치더라도 계좌를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12일 날 또, 예, 오늘도 계좌 우상향 신고가, 이수페타시스 급등 나오는 날, 그죠? 계좌가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근데 저것도 중요하지만 제가 여러분들한테 방송을 통해서 한 교수 한 교를 통해서 나갔던 종목들이 어때요, 여러분들? 다 주도주입니다. 여러분들한테 강조드렸던 그 섹터를 중심으로 한 계속 종목이 나와요. 거의 90% 이상은 제가 마셨던 주도주 섹터 내에서 계속해서 나갑니다. 대형주, 중소형주 가릴 것 없이 그때 그 시장의 상황에 맞춰가지고 종목들이 다 나가는 거예요. 뭐예요? 다 여기 있잖아요. 이 주도주를 가지고 매매를 했기 때문에 우리 계좌 수익률이 그렇게 늘어나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결국에는 뭐예요, 여러분들?
지금 증권시장은 올라갈 수밖에 없는 여건이 만들어진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올라갈 수밖에 없는 여건이 분명히 만들어지고 있다. 다만 단기적으로 올라서 약간 조정이 나오는 수간이고, 이런 가운데 코로나19가 재확산세를 봄에 따라서 약간의 조정과 함께 조금 더 출렁거림이 좀 있을 수 있어요. 거듭 얘기입니다. 코로나19 재확산은 일시적인 변수일 뿐 증권시장의 추세적인 하락은 이끌지는 않을 겁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증권시장이 내일이나 내일 정도에서 일시적으로 장 초반에 좀 밀릴 수 있어요. 여기가 기가 막힌 매수의 타이밍이 될 것이다 라는 부분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다만 이 장은 곧바로 치고 가기보다는 저점 찍고 조금 더 출렁출렁 거리면서 반격에 나서기 때문에 이번 주 다음 주까지는 너무 멀리 갈 필요 없겠고요. 적어도 이번 주만큼은 이 주도 섹터를 중심으로 이번 주종 장세를 위해서 저가 매집의 기회로 분명히 활용할 필요가 있다라는 점을 꼭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시장은 단기 급등에 조정과 숨고리 진입 가능성이 있는데, 그리고 코로나19 재확산은 지수 조정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러나 이런 거 외에 특별한 악재가 없기 때문에 혼조후 재상승에 대비를 하자라는 점이고, 전략적인 부분들은 뭐예요, 여러분들? 한국의 코로나19는 재확산은 되어더라도 경기에 큰 부담은 없다. 이걸 보셔야 되고, 지수의 조정폭과 기간은 그렇게 길지는 않을 거다라는 점 꼭 보셔야 됩니다. 지수 조정은 핵심적인 주도주에 대한 저가 매집의 기회로 활용하자라는 점, 미래 신성장 반도체 5G 2차 전지가 핵심적인 주도주다. 그리고 그 핵심 주도주 내에 순환 랠리도 어느 정도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고, 그 핵심 주도주 섹터 외에 후발주들로서 폴더블과 OLED 쪽으로 매기 확산에도 대비를 하자라는 얘기를 또 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섹터는 보지 말자. 네? 또 얘기합니다. 나머지 섹터는 볼 거 없어요. 코로나19 때문에 그나마 조금 올랐던 이제 면세점 관련주도, 호텔 신라니 뭐 이제 신세계백화점 이런 것들, 그다음에 항공주들 이런 것들 있잖아요. 어떻게 됩니까? 내일 또 이제 곡소리 나겠죠? 네? 모두 투어하고 진짜 이 모두 투어하고 하나 투어는 이거 회사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응? 얘네들은 그나마 이제 등치가 크니까 좀 괜찮긴 한데, 에? 노란풍선? 아, 무서워 죽겠어요. 응? 안 돼요. 이마트 뭐 이런 종목들 가겠습니까? 쉽지 않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것도 잠깐이 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볼만한 종목이 없어요. 포스코가, 아니 시장이 이렇게 좋은데 포스코 뭐 이만큼 오른 게 이게 옳은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런 종목들 들고 있는 분들이 돈이 묶이는 거예요. 올라가거든요. 어? 보이지 않게 야금야금 쬐끔쬐끔 가거든요. 가는 걸로 보고 있는 겁니다. 이제 가겠지. 얘는 지금 여기 오른 거라고 표현하기는 좀 너무 부끄럽지 않아요? 지금 다른 종목들은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 폭등이네, 폭등. 뭐예요, 여러분들? 현대차도 그랬고요. 현대차도 그랬고 내부 카카오도 보세요, 여러분들. 얘네들은 이렇게 날개를 달고 날아가고 있는데, 이런 포스코 이런 종목이 올라간다고 얘기하시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죠? 못 갑니다. 은행주도 못 가고, 증권주도 못 가고, 보험주도 못 가고, 건설주도 못 가고, 개 중에 한두 종목씩 올라가고 있는 것은 미래 성장 가치들, 2차 전지 테마라든가, 2차 전지 테마라든가, 반도체라든가, 이런 섹터가 맞물려 있다 보니까 올라가는 것이고요. 실질적으로 업황 자체와 업황 전망이 안 좋은 종목들은 못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코스피 종목들 먹을 거 없습니다. 그나마 제가 이제 아직도 삼성전자 가능성은 제가 보고 있는 것이고요. 삼성전기, 삼성 S대, LG화학, DB하이텍 계속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지금 또 이제 그 방송에서 제가 언급하고 있는 게 통신주들입니다. SK텔레콤과 KT, LG 플러스인데, 저는 이제 SK텔레콤하고 KT를 좀 많이 보고 있어요. 통신주들 더디지만 저는 보고 있다. 응? 왜? 5G 산업하고 연결된 부분 있죠? 그리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 통신주들은 내수 관련 시장이고 나중에 컨텐츠 사업이라든가 모든 미래 산업과 관련해서 5G 투자가 어느 정도 일단락이 되게 되면 거기서 또 본격적인 회수 국면에 들어갈 겁니다. 중장기적인 성장세가 부각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은 위치가 바로 이제 통신주들이에요. 그래서 바닥권이기 때문에 시간을 가지고 한번 보실 만한 섹터가 통신주들이다. 그죠? 코로나19가 재확산되면서 카카오라든가 네이버 같은 이런 종목들 비대면 관리가 다시 한번 부각될 수 있는 가능성도 좀 열어놨습니다. 현대기아자동차가 이제 내연기관 자동차라는 이미지에서 벗어나가지고 이제 미래차에 대한 기대치를 이제 키워가고 있어요. 현대차, 기아차도 다시 부각될 수 있는 가능성도 일단 열어놓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안 봅니다. 바이오제약주 코로나19 재확산이 나오다 보니까 이제 코로나 관련주들이 또 한번 잠깐 올라올 수 있겠죠. 그러나 백신이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안 봐야 되겠죠? 안 봅니다. 화장품 관련주가 시진핑 방문 기대감 때문에 또 올라갑니다만 어떻습니까? 그 기대감은 이제 다 반영됐죠. 어? 시진핑은 공산당이에요, 여러분들. 공산당을 믿으면 안 되겠죠? 어? 이미 재료도 다 반영된 겁니다.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없어요. 업황과 실적 호전이 있어야만 주가가 많이 갈 수 있는데 그런 실적 호전 성장성이 부각되는 종목이 없습니다. 그 실적과 성장성이 부각되는 섹터가 어딥니까? 말씀드렸잖아요. 반도체. 응? 5G. 2차전지가 대표적인 거고요. 그 안에 스마트폰과 OLED가 반격이 났을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 OLED 관련 중에서 제가 방송에서 얘기했던 DMS라는 종목 있잖아요. 여러분들. 안 가는 것 같죠? 여러분들. 이래요. 여러분들. 이렇습니다. 그죠? 하나하나 종목군들이 날개를 펴고 슬슬 이제 날개질을 시작을 하고 있는 그런 과정들이고 ICD라고 하는 종목도 지금 대바닥 찍고 은근하게 반등이 좀 시도가 되고 있죠. 여러분들. 남들이 쳐다보지 않는 곳에 대박주가 부각이 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것이고요. 이제 스마트폰 폴더블 폰 이제 대전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스마트폰 관련주들도 반등 가능성이 있는 상태고요. 자, 반도체 계속 강조드렸습니다. 삼성의 반도체 투자가 상당히 강도 높게 진행되고 있고요. 특히나 비메모리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투자가 줄기차게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메모리 반도체뿐만 아니라 비메모리 반도체에 대해서 삼성이 투자를 장기적으로 할 수밖에 없어요. 왜? 비메모리 반도체는 후발주자거든요. TSMC를 따라잡겠다는 엄청난 원대한 포부를 갖고 있고 그게 실질적으로 가능성이 없는 게 아닙니다. 공격적인 투자가 계속 진행될 거예요. 반도체는 미래 패권 싸움입니다. 여러분들. 그죠? 반도체는 다시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2차 전지는 분명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앞으로 2차 전지 시장은 10배 이상 더 폭발적인 성장이 나온다. 라는 얘기들 분명히 있습니다. 문제는 뭐야? 단기적으로 올라서 약간 변동성이 나오는 이런 것들 때문에 부담이 되는 것이고요. 중장기적인 성장 가치라는 부분들. 그러니까 차트를 보지 않고 매매를 하게 되면 이런 종목은 펀더멘탈을 중심으로 봤을 때는 2차 전지를 포기하면 안 되겠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저는 그래도 2차 전지 관련주는 숨은 진주를 발굴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셔라. 대놓고 지금 이제 뭐 삼성 SDI 그다음에 이제 포스코 뭐 케미칼 그러면 뭐 에코프레비아 이런 종목들이 이제 대놓고 가긴 합니다만 그 안에 숨은 진주 같은 중소형주들도 많이 발굴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5G 계속 얘기합니다. 놓치면 안 돼요. 놓치면 안 됩니다. 제가 한 대표가 항상 얘기했죠. 5G 관련주들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기 전에 제 스타일을 말씀드렸었죠. 저는 시세가 터진 종목도 이미 급등한 종목은 절대 추천하지 않습니다. 우리 현미 중심으로도. 항상 어떻게 돼요? 시세가 터지기 직전이나 터지기 시작하는 초기 국면을 공략을 합니다. 그만큼 저는 안전한 매매를 해요. 왜 무섭지도 않아요? 저렇게 많이 올라온 종목들 제가 아무리 5G를 얘기하고 있지만 이렇게 급등한 상태에서 이런 종목을 왜 잡습니까? 어? 무섭지도 않으세요? 물론 더 갈 수도 있어요. 이런 종목이. 물론 더 갑니다. 만 좀 미리미리 안전한 위치에서 미리미리 안전한 위치에서 잡으면 얼마나 좋아요. 주식이라는 게. 꼭 매수하자마자 먹어야 여러분들 직성이 풀립니까? 주식을 뭐 직성 풀리라고 주식합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안전하게 좀 더 확실하게 주식을 매매를 해서 확실하게 수익을 내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돈 벌기 하는 거 아닙니까? 스트레스 해소하려고 주식합니까? 여러분들?
심심해서 주식해요? 돈 벌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돈 벌려고 하는데 잘못하면 여러분들 돈이 깨지잖아요. 여러분 자산이 깨지잖아요. 깨지지 않고 좀 안전하게 꾸준하게 내는 방법은 결국에는 안전한 종목을 확실한 종목을 안전을 해치해서 시간을 가지고 매집을 할 때 그게 가능한 겁니다.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이미 5G 대장주들이 이미 올랐죠. 어떻게 됩니까? 이제 후발주들 중에 이제 시작하는 종목들을 공략해야 됩니다. 네, VIP 오시라고 그랬습니다. 지금 필요한 분들은 오시라고 그랬고 5G 잡으셔야 돼요. 그리고 2차전지는 어때요? 지금 단기로 오르고 좀 쉬어가는 과정들이죠. 삼성 SDI LG화학을 보더라도 단기로 올라서 쉬어가는 과정들이고 일진멀티로 단기로 올라서 쉬어가는 과정들입니다. 그런데 현기증 좀 나죠. 현기증이 납니다. 너무 많이 올라서. 어떻게 돼요? 여기서부터 전략을 잘 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전략을 짜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들? 전략을 짜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들? 응? 아까 보여드렸잖아요, 여러분들. 배터리 시장은 10년 내 무려 20배가 성장합니다. 어? 10년 동안 주식을 가지고 있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앞으로 성장 여력이 워낙에 크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성장 여력이 워낙에 크다 보니까 2차 전지 관련주의 시세 자체가 끝나지 않았다는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럼 뭐예요? 그동안 단기적으로 올랐죠. 단기적으로 올라서 충분하게 쉬어가는 과정이 나오게 되면 나중에 또 간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지금 장은 말씀드렸잖아요. 주도장세 가는 종목이 더 가는 장세입니다. 아무리 철강주, 화학주, 뭐 조선주 들고 있어 보세요. 잠깐 올라가고 못 가요, 여러분들. 얘네들은 시중에 자금이 갈 데가 없습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주식이라는 건 결국에 기업의 가치, 실적과 성장 가치를 바탕으로 해서 주가가 시세가 만들어지는 건데 업황이 좋아지는 쪽이 어디가 있어요, 여러분들? 앞으로 올해 연말 내년에도 업황이 좋아지는 섹터가 어디입니까? 반도체하고 2차전지하고 2차전지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나마 폴더블하고 웰리 따라가고 있는 것이고. 어? 요즘에 그나마 좀 부각되고 있는 게 뭐예요? 엔터주들이죠. 응? 엔터주들이 그나마 조금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봐도 요즘에 엔터 관련주들이 시세가 좀 괜찮고요. 엔터 관련주들이 지금 한알령하고 한알령 때문에 시세가 좀 더디긴 합니다만 한알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상태에서 요즘 뭐가 있어요, 여러분들? 넷플릭스, 유튜브가 있잖아요. OTT가 있지 않습니까? 어? 이런 것들에 의한 수혜주로도 그나마 좀 부각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나마도 얘네들도 주가가 많이 올랐어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성장하면 좋은데 성장성에 대해서 한계점이라고 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겁니다. 그거 어떻게 돼요? 주가 단기로 올랐죠. 무섭단 말이에요. 하지만 어때요? 제가 얘기했죠. 2차 전지, 2차 전지라는 시장 아까도 얘기했죠. 무려 10배 이상 성장할 수 있다는 얘기를 분명히 아까도 기사를 보면서 확인시켜 드렸고 5G는 올해 하반기 증권시장에서 최대어다라는 얘기 분명히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투자가 삼성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태고 특히나 비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투자가 장기적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이들 섹터에 대한 반등은 계속 나온다. 저는요. 앞으로 한 규제 한 큐를 통해서도 계속 이 섹터만 종목군들을 순환하면서 계속 여러분들한테 방송에서 보낼 겁니다. 왜? 갈 때는 얘네들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간혹가다 단타 종목도 나가긴 하겠습니다만 여전히 중장기적인 전망은 얘네들밖에 없는 겁니다. 나머지 종목은 별로 추천하고 싶은 생각 없어요. 왜? 얘네가 수익을 주니까. 왜? 얘네가 주도주니까. 응? 어? 주도주는 뭐라 했습니까? 시장보다 먼저 움직이는 게 주도주다라는 얘기를 했었고 시장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주도주는 날아간다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시장이 꺾이기 시작하면 주도주는 그때 상승세를 멈추고 지수가 본격적으로 꺾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꺾입니다. 시장보다 더 늦게 꺾이는 게 주도주다. 주변주가 주도주가 아닌 주변주가 10% 올라갈 때 주도주는 100% 올라가고 300% 올라가고 500% 올라가고 1000% 올라가는 게 주식이다. 그죠? 그래서 주도주를 잡아라라고 제가 얘기한 겁니다. 주도주는 뭐예요? 말 그대로 대박입니다. 근데 왜 주도주를 잡기가 어려우느냐? 얘기했잖아요.
1800개라는 종목군들 중에서 겨우 1%에서 3% 정도밖에 안 된다. 종목으로는 20에서 60개 정도밖에 안 된다. 실질적으로 2차 전지도 있고 2차 전지도 있고 5G도 있고 반도체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대시세를 이끄는 종목은 60개 미만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럼 확률적으로 3% 정도가 주도주라고 한다면 나머지 97%는 주변주 아니에요. 그럼 개인 투자가들은 확률적 97% 개인들은 왕따가 되는 겁니다. 3%의 수익 개인 투자자들만 대박을 터뜨리는 것이죠. 그분들이 누굽니까? 우리 VIP 회원님들이에요, 여러분들. 왜? 보여드렸잖아요. 우리는 줄구장창 다 주도주만 가지고 매매를 하기 때문에. 보여드렸잖아요, 여러분들. TV 방송에서 여러분들한테 나갔던 종목도 다 5G, 2차 전지, 그죠? 스마트폰, 폴더블, OLED, 그죠? 다 이거예요, 여러분들. 다 보셨나요? 이렇게 주도주만 가지고 매매를 하니까 이렇게 계좌가 불어나는 겁니다. 계좌. 그런데 이 매매 전략은 여러분들한테 수개월 전부터 얘기를 했고 지금 오늘 여러분들한테 또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또 주도주입니다. 징글징글하죠? 다른 사람들은 맨날 종목이 바뀔 겁니다. 저는 섹터가 안 바뀌죠, 여러분들. 주도주만 줄구장창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그나마 등치가 큰 대형주들 중에서 이제 통신주들 좀 봤으면 어떨까라는 얘기를 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SK텔레콤과 KT 등치가 큰 종목들이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뭐 별도 계좌라든가 좀 돈이 있는 분들 이런 종목들도 한번 보십시오라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워낙에 바닥권이니까 KT 같은 종목 보세요, 여러분들 차트. 역사적인 저점 찍고 이제 바닥을 다지고 고개를 들은 종목이에요. KT 통신 관련주들 중에서 그나마 제가 제일 선호하는 게 지금 KT입니다. 이런 대바닥 종목들 남들은 쳐다보지도 않지만 그러나 앞으로 통신 산업이 성장하고 기본적으로 KT는 수익성이라는 부분들은 어느 정도 IPTV라든가 뭐 그다음에 K뱅크라든가 이런 것들 중심으로 어느 정도 수익성이 이제 만들어진 종목이 캐시카우는 만들어진 종목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5G 시장을 중심으로 한 성장세가 서서히 부각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죠. 물론 5G 투자가 이루어지면서 수익성 개선은 속도가 좀 느릴 겁니다만 미래 성장성이라는 부분들은 분명히 통신주들은 있는 종목들이에요. 그나마 좀 통신 관련 중에 새롭게 여러분들한테 얘기하는 게 이거고요. 이런 와중에 그나마도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지금 비대면 관련 중 카카오 네이버 재상승 가능성은 있습니다. 여러분들한테 매수하라 소리 못 하겠습니다. 왜? 여기서부터 얻을 수 있는 기대 수익률이 몇 퍼센트가 될지는 저는 장담하기 좀 어려워요. 하지만 분명히 그나마도 얘네가 재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이고요. 그죠? 현대차, 기아차도 그나마 이제는 미래 성장주라는 개념으로 한번 볼 수 있겠고요. 그죠? 삼성전기, 삼성이스테, LG화. 삼성전자 저는 하반기 이후에 올라갈 수 있을 거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대형주를 볼 거 없어요. 그럼 대형주 매매 안 할 거면 뭐예요? 어떻게 됩니까? 코스닥의 반도체, 2차전지, 5G 여기를 집중적으로 공략을 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정말 5G 관련주들은 정말 포기하시면 안 돼요. 5G는 분명히 보셔야 됩니다. 조금 있으면요. 여기 이제 양자암호 관련주들 있죠? 이제 얘네들까지도 갑니다. 옛날에도 그랬잖아요. 5G 관련주 갔을 때 양자암호 관련주들까지 올라가고 막 그랬잖아요. 그죠? 좀 있으면 이제 뭐 사물인터넷 관련주들 또 중국 관련주들 다 올라갈 겁니다. 그리고 저 아래 이제 중소형 5G 관련주들 있죠? 걔네들도 하나씩 움직일 겁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대장주들이 본격적으로 날개를 다는 그런 흐름이 나올 거예요. 제가 분명히입니다. 5G 관련주를 참 긴 시간 동안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해드렸는데 제가 얘기했죠. 제가 5G 관련주 요거 먹으려고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얘기한 줄 아십니까? 라는 얘기를 많이 해드리고 있습니다. 5G는 이번 주 이 조정 장세를 통해서 반드시 여러분들 포트폴리오에 적어도 40에서 50%는 넣어둬야 된다. 그래야만
여러분들의 계좌가 살아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거 분명히 아시고요. 나머지 종목 세트는 어떻게 됩니까? 2차전지, 반도체, 그리고 OLED, 스마트폰 이쪽 섹터를 중심으로 포트를 짜야 되겠죠. 그리고 얘네들 말고 매매를 뭐하러 해요? 돈이 없어요, 여러분들. 이들 주도주만 매매를 해도 차고 넘칩니다. 돈이 없어요, 여러분들. 예. 정말 여기 있는 종목들 너무 좋은 종목 많아요. 근데 제가 항상 우리 회원님들한테 돈이 없습니다. 우리 회원님들 돈이 없어요. 한 100억, 200억 정도 있으면 좋은 종목들 다 들어가면 좋을 텐데. 근데 그게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한 1억 정도니까. 그 안에서 최적의 포트폴리오를 짜가지고 그 안에서 승부를 거는 겁니다. 그죠? 바로 이 주도 섹터를 중심으로 이번 조정 장세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그 기회를 잡고 저가 매수를 해야 되는 그런 위치에 있다라는 거를 여러분께 또 한번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종목에 대한 실질적인 여러분들에 대한 전략도 짜드렸고, 그러면서 제가 종목들 방송을 통해서 나갔던 종목들 다 보여드렸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했던 종목들까지 다 확인시켜드렸죠. 어떻게 됩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대로 이 시장은 절대적으로 여러분들이 놓쳐서는 안 돼요. 어쨌든 간에 내일 이후의 장세는 약간의 조정은 나오고 있습니다만, 제가 보기엔 이 조정 장세는 여러분들한테 있어서는 매수의 기회라는 점, 그거 다시 한번 제가 강조해 드리겠습니다. 예. 자,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들, 자, 충분히 이해되셨죠? 자, 이해되신 분들 7번. 예, 공유서 어시고요. 자,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들 이해되신 분들 7번. 자, 7번 한번 쳐보세요. 예, 자, 이해되셨죠? 그래요. 자, 오늘 뭐 연휴 끝나는 날이고 또 이제 새로 한 주간 시작이 되는 날인데, 또 코로나19가 재확산되면서 많이들 걱정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시장에 대해서 오늘 다시 한번 설명을 드렸고, 업종 세타 이런 섹터를 중심으로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설명을 드렸으니까 이 내용을 바탕으로 참 지금은 조금 흔들릴 수 있는 그런 구간이에요. 흔들릴 수 있는 그런 구간이고, 어, 우리 회원님들은 걱정하지 마시고요. 예, 그렇게 한 대표 못 믿으시면 어떻게 해요? 예, 손절할 때는 분명히 합니다. 손절할 때 손절하니까 그런 거 걱정하지 마시고요. 예, 편히 계세요. 그리고 분명히 제가 얘기했습니다. 이 장은 우리는 단타를 보고 들어가시면 안 돼요. 단타를 보고 들어가시면 이 중간 잔파동을 절대 못 이겨냅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 장은 중간 잔파동을 위기냐 기회냐는 관점으로 분명히 보셔야 되고, 그러나 위기가 아니라 기회라는 관점으로 분명히 말씀드렸고, 기회 관점으로 제가 말씀드렸죠. 이번 주는 분명히 신규 회원님들과 현금 있는 분들을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과감하게 재편해야 되는 그런 구간입니다. 그래서 주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여러분들의 계좌를 보세요. 한번 계좌가 형편이 없을 겁니다. 이런 장에서도 수익이 안 나는 분들은 앞으로도 절대 수익이 안 납니다. 과감하게 180도 뒤집어 엎어야 돼요. 과감하게 포트를 교체해야 됩니다. 그래서 현금이 있는 분들은 주저하실 만한 단계는 아닙니다. 조심스럽게 종목 선택을 통해서, 섹터는 이미 다 말씀드렸으니까 그 다음은 뭐 섹터를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매매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여러분 자유고요. 충분히 제가 말씀드렸던 섹터를 중심으로 참고를 하실 분들은 그런 섹터를 중심으로 매매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주식을 갖고 있는 분들은 정말 안 된다는 그 계좌가 진짜 수익 안 나는 분들은 그 종목들은 안 되는 거예요. 과감하게 뒤집어 엎어야 돼요. 결국에 2단 반등이 막 시작되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 2단 반등이 나오는 구간에서 누가 어떤 섹터를 중심으로 어떤 종목을 중심으로 포트를 잘 구성하느냐에 따라서 조정이 끝나고 나서 치고 가는 장세가 나올 때 계좌는 하늘과 땅 차이가 되는 거예요. 거듭 얘기합니다만 이 장은 99% 개인 투자가들은 절대 대응 못합니다. 주식을 던집니다. 던지게 될 거예요. 던지게 될 거고, 그 던지는 장을 기회로 분명히 활용할 필요가 있어요. 물론 제가 오늘 이렇게 시장에 대한 낙관론을 펼치고 있습니다만,
내일 이후 시장의 흐름들을 봐가면서 조심할 겁니다. 저는 분명히 제가 말씀드린 우리 회원님들한테 마지막 조심할 겁니다.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낙관론을 펼친다 그래가지고 내일부터 뭐 주가 빠지자마자 공격적으로 매수하고 그러지는 않아요.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만큼 신중하게 조심스럽게 종목들을 매집을 할 겁니다. 또 제가 이렇게 전망을 해드렸는데 제 전망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확인해 가면서 매집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신규 회원님들은 너무 무서워하지 마세요. 주식은 올라도 무섭고 떨어져도 무섭습니다. 주시장에 발을 담그는 순간부터 무서운 거예요. 하지만 저는 무섭지 않아요. 왜? 매수해가지고 잠깐 조정은 날 수 있어도 조정 후에 다시 간다는 걸 알고 있고 또 매수한 다음에 1차 매수한 다음에 주가가 좀 빠지더라도 분명히 2차 추가 매수를 통해서 평균 매수 단가를 낮추면서 분명히 수익을 내고 나올 수 있는 방법은 저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두 종목은 깨지더라도 분명히 계좌는 플러스 낼 수 있는 방법은 저는 분명히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매매하는 방식으로는 이 장은 절대 이겨내지 못합니다. 제가 분명히 했죠. 종목이 아니라 계좌로 간다고. 계좌로 가기 때문에 이 조정 장세를 통해서 분명히 주도주라든가 매집이라든가 이런 걸 분명히 단행하셔야 되고요. 매집을 통해서 포트를 만들어 놓고 그러면서 이제 수익이 나는 거예요. 또 한번 제가 얘기합니다만 이 장은 이 직장인분들하고 초보분들, 어르신분들은 혼자 하실 분들은 하지 마시라 그랬습니다. 이거는 정말 여러분들을 위해서만 해드리는 말씀이에요. 예, 진짜 혼자 하실 거면 하지 마세요. 아니, 저희 VIP 안 오셔도 돼요. 예, 뭐 회원님들 충분히 많이 계시고요. 뭐 그런 욕심 없습니다. 그러니까 혼자 하실 분들은 진짜 하지 마세요. 이 종목 장세, 중소형 장세는 정말 수익이 나면 대박이에요. 보여드렸잖아요, 여러분들. 제가 방송에서 여러분들한테 한 큐 종목으로 나갔던 종목들 그리고 우리가 매매했던 종목들의 수익률이 그냥 5% 10% 수익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냥 40% 50% 60% 100%입니다. 그죠? 어? 이게 수익이 나면 보통 장이 아니라고 제가 분명히 얘기했죠. 어. 주도주를 가지고 단타를 치지 마세요. 한번 수익이 나면 그냥 50% 100 조금 있으면 보세요. 지금 50% 100% 80% 100% 났다고 그러고 어하죠. 나중에 200% 나면 어떨까요, 여러분들? 기절합니다. 응? 기절해요. 주도주를 가지고는 그 정도 가지고 승부를 걸 생각을 하셔야 되겠죠. 5% 10% 주식 매매가 수익 내려고 할 거면 하지 마세요. 응? 알면은 정말 대박이지만 모르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보세요. 시장이 그렇게 좋은데도 불구하고 개인 투자자들 여러분 계좌를 보세요. 수익 납니까? 안 난단 말이에요. 장이 이렇게 좋은데 여러분들 계좌 수익률은 요만큼이야. 나중에 장이 꺾이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계좌는 바로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해되시겠습니까? 시장이 좋을 때 최대로 수익을 많이 내야 돼요. 그래야 장이 꺾일 때 먹었던 거에서 5% 10% 벗어내고 나머지 이만큼 챙기는 겁니다. 이게 주식이에요. 그래서 제가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직장인분들, 초보분들, 어르신분들은 혼자는 하지 마라. 반드시 깨진다. 지금은 장이 좋으니까 덜 깨지고 안 깨질지 몰라요. 지금 장이 좋으니까 빠지는 종목이 거의 없어요. 손실 나신 분 거의 없어요, 여러분들. 제가 얘기했죠, 근데. 수익이 안 나는 분들은 지금 손실 나는 거다라고 제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장 조금만 꺾이면 바로 얘네가 먼저 꺾입니다. 주도주는 나중에 꺾여요, 여러분들. 아시겠어요? 제가 아까 설명드렸잖아요. 주도주 얘기를 해도 주도주가 무슨 성격을 가진지 아는 분들이 별로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많은 사람들, 전문가분들도 그거 주도주가 어떤 성격 가진지 모르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응? 제가 주도주에 설명드리고 있잖아요. 주도주는 나중에 꺾여요. 올해 요만큼 올랐던 주변주가 이만큼 급락이 나옵니다. 바로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이분들은 바로 마이너스 되는 겁니다. 주식이 원금이 깨지지 않는 게임이면은 주식해도 괜찮죠. 근데 원금이 깨져요, 여러분들. 주시장에서 계좌 박살나고 깡통 나잖아요. 그것처럼 허무한 거 없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먼지보다 못한 게 깡통 계좌입니다. 혼자 할 거면 제가 얘기했죠. 차라리 그 돈 가지고 가족들하고 여행 가시고 가족들한테 선물해 주라 그랬죠. 평생 남는다 그랬죠. 평생 사랑받아요, 여러분들. 하지만 주시장에서 깨져가지고 먼지 돼버리면 아무것도 안 남습니다. 병만 남고 스트레스 받고, 그죠? 잘못해가지고 신용담보대출 받았으면 또 계좌가 마이너스가 됩니다, 여러분. 마이너스뿐만 아니라 빚더미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실 거면 혼자 하실 거면 절대 하지 마세요. 하실 거면 그래도 매니저하고 해라.
그러면 그나마 좀 낫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그런 얘기니까 꼭 여러분들 하시고. 하지만 이분들이 더 돈을 많이 벌어요. 왜? 말씀드렸잖아요. 특히나 제가 제 방 같은 경우는 제가 하라는 대로 하시니까. 그죠? 진짜 직장인들은 시세 가지고 시세 보지 마세요. 시세 보지 마십시오. 시세 보지 마세요. 그냥 한 대표가 나가는 문자만 태우고 문자만 가지고 매매하세요. 그러면 됩니다. 초보분들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그냥 하라는 대로 하세요. 어르신들 배낭 메고 이제 장마도 다 끝났으니까 배낭 메고요. 이제 놀러 다니세요. 그래서 문자 받으시면서 하면 됩니다. 그게 더 좋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시간을 가지고 투자를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시간을 가지고 투자를 하니까 40%, 50% 수익, 90% 수익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주식이에요. 그래서 회원님들이 다 맨날 제가 항상 계좌로 물어보는 거예요. 다른 얘기 안 하는 거죠. 다른 얘기 안 해요. 계좌로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항상. 7월 22일 날 계좌 신고가. 그죠? 또 8월 11일 날 또 계좌 신고가. 그죠? 또 8월 12일 날 또 계좌 신고가. 17일 날도 했는데 제가 저기가 없네요. 그죠?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들. 자,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해드릴 수 있는 내용들은 코로나19가 재확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만 무수하지 말자 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고요. 아유, 당연해요. 직장 잘려요. 주식하면서 좀 더 주식하면서 이제 돈 좀 번다고 옛날에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옛날에 회원님 중에 주식하면서 장도 좋고 이제 수익 많이 나니까 이제 대표는 저 회사 그만두려고 그래요. 왜요? 그랬대요. 주식은 이제 전업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나서러 보려고 그래. 욕을 바가지로 했다 그러죠. 제가 응? 응? 욕을 바가지로 했습니다. 직장 나오는 순간 그 사람은 끝이에요, 여러분들. 진짜 열심히 일하세요. 열심히 일하시고 사랑받으시고 진급하시고 최후에 보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자금 가지고 장 좋을 때 하면 그 다음에 연말에 또 연봉 또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시겠죠? 네, 바로 그것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저렇게 또 엉뚱한 질문 하시네요. 코로나 진단키트 백신 치료 매매하신다고요? 마음대로 하세요. 그거는 뭐 제가 하라 소리 안 했으니까. 예. 주식을 저렇게 뉴스로 보고 하시면 어떻게 돼요? 예. 안 하는 이만 못한 거죠? 그죠? 제가 지금 무방 지금 1시간 반 했네요. 늦게 오셨죠? 오시려면 일찍 오시고 공부하려면 제대로 하세요. 여러분들 중간에 대충 들어와가지고 공부하실래 생각하지 말고 일찍 들어오셔서 처음부터 끝까지 보시고 제대로 공부하세요. 뉴스 하나 보고 이제 코로나 확진되니까 내일 백신하고 올라가겠네? 돈 못 벌어요. 돈 못 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 계좌 순식간에 작살납니다. 아셨죠? 저는 바이오제약 건들지 말라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이 봐야 될 거는 뭐냐면 이번 주 장세는 단타 수익을 얻을 생각하지 마시고 이번 주 장세는 단타 수익을 얻을 생각하지 말고 이번 장은 단기 상승에 따른 눌림이 나올 때 단타 수익으로 먹을 장이 아닙니다. 단타로 보지 말고 여기서 조정이 끝나고 나서 반등장이 나올 때 뭐예요? 주도주를 저가에서 매집하는 그런 기회로 활용을 해라. 이번 주에는 수익을 낼 생각을 하지 말고 다음 주에 계좌 수익이 터지는 것에 대비를 해서 조정을 위해서 주도주를 저가 매집을 하는 겁니다. 단타 매매를 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주도주를 결국에 놓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지금은 단타로 수익을 낼 수 있는 장이 못 돼요. 아시겠죠? 주도주를 저가 매집하는 그런 일주일이 되고 우리 회원님들 중심으로 신규 회원님 중심으로 내일도 우리는 계속해서 매집을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스스로 하실 수 있는 분들은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절대 내일 당장부터 수익 낼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번 조정 장세가 끝나고 나서 반등장이 나올 때 계좌로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승부를 걸어라 라는 점을 마지막으로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예. 자, 제가 충분히 설명드렸고요. 마지막으로 자, VIP와 관련된 부분들 잠깐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한 대표 VIP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지금 요게 지금 줄었어요. 지금 5일, 12일, 20일로 좀 줄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시행이 되고 있는지 지금 확인이 안 됐어요. 제가 요게 지금 업무가 이렇게 자꾸 이렇게 서로 그 소통이 돼야 되는데 조금 늦는 것 같아요. 아마 됐을 거라고 보고 있는데 모르겠어요.
어쨌든 간에 지금 좀 줄었습니다. 제가 이미 공부하듯이. 그래서 1개월 88만 원 플러스 5일, 그리고 2개월은 12일, 그리고 3개월은 21일 혜택을 드리고 있으니까 뭐 조금 여기서 예전 혜택에서 좀 줄인 겁니다. 우리 회원님들하고 좀 더 집중적으로 매매를 하면서 계좌로 수익을 더 드리고자 해서 한 거니까 뭐 이해하시고요. 일단 뭐 계속 갈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적지 않아요. 이것도 지금 같은 장에서. 그러니까 요거 참고하시 기 바라고요. 1588-0648 VIP 오실 분들은 내일 전화하시면 됩니다. 아침 8시 30분 정도에 전화하시면 직원들 전화 잘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장중에 장중에 그 전화하시면 전화 통화될 확률이 높아요. 그러니까 요때 장중에 하시고 마감하고 나서 통화가 그렇게 잘 안 됩니다. 아시겠죠? 다 그 투자자들 몰리세요. 그래서 내일 아침 8시 30분하고 장중에 하시면 1588-0648 전화가 잘 되니까 이쪽으로 오시면 돼요. 이쪽으로 오시면 되고 안 되는 분들은 인터넷이라든가 ARS로 카페로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말씀드렸죠? 한 대표는 이제 ETF 주도주 성장주 데이스 전문입니다. 단타 매매를 하실 분들은 단타는 하는데 그래요. 회원님들 고생하셨어요. 회원님들 내일 뵙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예, 내일 뵙겠습니다. 예. 자, 단타 매매는 단타를 치고자 하는 분들은 오지 마세요. 네? 물론 제 계획입니다. 단기 매매도 하고 단타를 칠 겁니다만 단타가 지금 장세는 주 매매가 되면 안 돼요. 그래서 오셔가지고 왜 단타 안 칩니까? 단타 종목 안 줍니까? 이럴 분들은 단타 치는 방으로 가시고 저희 방으로 오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주도주 대시세를 만든다 그랬죠. 그래서 주도주를 가지고 중장기 매매를 하면서 저는 말씀드렸죠. 대박이 터지는 종목 1년도 가진다 그랬습니다. 대시세 전문이니까 그것만 알고 계시 바랍니다. 그죠? 그리고 100% 문자 대응이 가니까 컴퓨터 앞에 앉아 계시지 않으셔도 돼요. 그러니까 문자로 대응 가능하니까 그거 보시 바라고요. 잡주는 매매하지 않습니다. 아셨죠? 그리고 보유주식은 가지고 오세요. 혼자 못 팝니다. 대표님 팔고 가겠습니다. 못 오세요. 그냥 주식을 가지고 들고 오시면 제가 안 되는 종목은 과감하게 정리가 주도주로 갈 거니까 그렇게 오시면 되고요. 예,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직장인, 주식 초보분들, 어르신분들 혼자 하지 마시라 했죠? 예, 여기까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이제 시장에 충분히 설명드렸고 시장에 대한 분석까지 말씀드렸고요. 제가 뭐 특별하게 지금 종목들을 제가 딱 뽑아서 여러분들한테 종목은 드리지 않았습니다만 분명히 방송을 통해서 제가 언지는 분명히 드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시장이 좀 어렵고 힘든 것처럼 보이지만 왜 그래요? 지금 시장이 단기로 올라가도 약간 조정권에 들어가니까 좀 어렵고 힘들거든요. 주식은 하루 이틀을 보면 그렇게 시세가 어려워요. 하지만 조금만 멀리 보세요, 여러분들. 이 장은 제가 보기엔 내년까지, 얼마 전에 제가 올해 연말까지라 그랬죠. 이 장은 내년까지는 시세 분출이 상당히 강하게 짧은 시간 안에 상당히 강렬하게 펼쳐질 가능성이 높아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이상의 장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이번 조정장은 절대 놓치지 말아라. 현금이 있는 분들은 과감하게 대응하시고요. 주식이 있는 분들은 과감하게 포트 교체를 통해서 주도주로 가야 이 조정장이 끝나고 나서 여러분들의 계좌가 빠른 손실만해야 그리고 수익 극대화가 이루어진다 라는 점만 아시고요. 과감하게 자신 있게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예. 방이동이요. 방이동은 1588-0648로 하시든가 아니면 MBN 홈피에 그 마이 페이지가 있어요. 마이 페이지에서 마이 페이지에서 그 혼자 그 개별적으로 이동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어디 있는지는 저기 보시면 자, 여기인가요? 여기 MBN 홈페이지 보시면 여기 있죠? 여기 있습니다. 요거 원킬 서비스 연장 변경 연장 있죠? 요거 누르시면 하실 수 있어요. 혼자 할 수 있으니까 요거 하세요. 네, 아시겠죠? 예,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예. 자, 그래요. 여러분들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시장이 앞으로 더 좋아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들이 많이 부각되고 있고요. 이번 조정 장세가 여러분들한테서는 또 한 번의 기회가 될 겁니다. 그 기회가 될 거니까 우리 방은 다른 데하고 틀려요. 우리 방의 성향을 분명히 알고 오셔야 됩니다. 단타 치거나 초단타 치거나 잡주 매매거나 그러지 않아요. 계좌로 승부 건다. 10종목 중에 한 종목 많이 좀 수익 났다고 그거 자랑하면서 뭐 회원님들한테 뭐 얘기하는 그런 방이 아니고
계좌로 제가 여러분들한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만 아시고 여러분들이 잘 판단하셔서 이번 조정 장세 이번만큼은 놓치지 말자. 그동안 지수가 지금 100포인트 오르고 100% 오르고 1000포인트가 올랐는데도 너무나 소외된 분들이 많아요. 근데 그거는 이해를 해요. 우리 개인 투자분들이 이 장을 따라가기 그만큼 어렵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공포감이 너무 심해서 따라가는 건 제가 아무리 이 장 좋다 얘기해도 따라오는 분들 별로 없어요. 여러분들이 우리 회원님들도 언제쯤 집중적으로 오셨느냐? 요때 많이 오셨습니다. 요때. 그죠? 이때 계신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이해를 해요. 그런데 이번만큼은 이번에도 놓치는 분들은 제가 분명히입니다. 이번에도 이번에도 이번에 이 기회 이 눌림 조정 장세를 놓치는 분들은 그 끝이 별로 좋지는 않을 거예요. 기회라는 거는 왔을 때 잘 잡아야 되고요. 주식은 낮은 가격에 서서 높은 가격에서 파는 얘기입니다. 상대적으로 좀 더 낮은 가격에서 사놔야 좀 더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이만큼 올라가서 쫓아가는 사람하고 이제 막 시작했을 때 살짝 눌림 주고 요런 데서 매수하는 사람하고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은 이만큼 먹지만 이 사람은 요만큼밖에 못 먹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이만큼 오른 상태에서 추격 매수하니까 부담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요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갈 길 멀어요. 이번 조정 자세를 절대 기회로 활용하자라는 점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고생하셨고요, 여러분들. 예, 걱정하실 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중간에 증권시장이 증권시장이 이제 급격하게 바뀌거나 시장이 어떤 시그널들이 나오게 되면 그때는 제가 분명히 TV방송이라든가 무방을 통해서 경고를 드릴 겁니다. 카카오톡을 통해서도 제가 분명히 경기를 드릴 거예요. 바닥 100일, 천정 3일, 천정 3일, 바닥 100일이라는 투자 기억은 있듯이 제가 지금은 시장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있고 시장은 괜찮다고 얘기를 해드립니다만 나중에 지수가 천정지구가 나올 때는요. 이게 단 2, 3일 하루에서 3일 안에 시장에 대한 전략이 180도 달라집니다. 그건 분명히 여러분들 알고 계셔야 돼요. 이때까지는 시장에 대해서 분명히 어제까지는 좋게 얘기했는데 오늘 당장 시장에 대해서 극단적인 비관론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주가 천정은 그런 식으로 나와요. 그래서 제 방송은 무방도 그렇고 한규수 한큐도 그렇고 꼭 빼놓지 않고 보셔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천정에서 시장은 180도 바뀐다. 순식간에 바뀝니다. 그래서 우리 회원님들은 걱정하실 필요 없겠고요. 우리 회원, VIP 회원이 아니신 분들은 카카오톡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한규수 한큐 그리고 무방 이런 것들을 꼭 잘 챙겨보셔야 된다. 맨날 무방도 맨날 보지도 않다가 갑자기 요때 한 번 들어와가지고 방송 들어놓고 장 빠진다고 막 욕을 하고 바가지로 막 쌍욕을 하고 막 어쩔 수 없어요. 저는 욕을 처먹겠습니다만 손실은 그분이 보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잘 무방도 그렇고 TV 방송도 그렇고요. 열심히 챙겨 보셔야 됩니다. 모르면 열심히라도 들으시고 배우셔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여러분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자, 회원님들은 내일 뵙고요. 그리고 신규님들은 내일도 매집할 겁니다. 그리고 내일 오시는 회원님들은 주식 가지고 오시고요. 혼자 매도하지 마시고 매도할 생각하지 마시고 가지고 오시고 그리고 제가 되는 종목은 들고 갈 거고 안 되는 종목은 새롭게 잡아 드릴 거니까 그거 아시고요. 신규 회원님들은 여기 오늘 무반 많이 하시네요. 자, 한 대표 카페 가시면 왼쪽에 정형 게시판 있죠? 여기다가 종목들 VIP에 오셔서 VIP에 직접 오셔가 진단 받으시는 게 더 좋아요. 시간 절약도 되고 또 전달도 잘 되고요. 그리고 만약에 VIP 못 드신 분들은 여기다 정형 게시판 올려주시면 제가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고생하십니다. 여러분들 편안한 오후 되시고 편안한 오후 되시고 이번 주 대응 잘하세요. 이번 주는 주 초반 선 방어 그리고 주 중반 이후 기회 포착에 주력을 하자. 그 전략으로 우리 VIP 방도 운영이 될 겁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식으로 잘 하셔서 이 조정장 이후에 시세 한번 노리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셨고요. 여러분들 편안하고 되시고 여러분들 다음에 뵙겠습니다. 회원님들 내일 뵙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됐죠? 네. 자, 편안하고 되시고요. 내일 뵙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